이번 내용은 우리 지난번에 상대성 이론에 그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을 입증하기 위한 근거로서 두 가지를 언급했는데 뭔지 기억나세요? 네, 갈릴레의 상대성 원리와 광속 불변 원리. 크게 이 두 근거를 댔는데 지난번에 이제 상대성 원리까지 끝냈죠. 그래서 오늘 이제 두 번째 근거인 광속 불변 원리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광펜입니다. 근데 막상 시험에서는요, 광속 불변 원리가 지금 여기서 언급하는 것만큼 굉장히 디테일한 형태로 나오진 않아요. 여기서 몇 가지 주제만 뭐 이렇게 발췌해가지고 그것만 이렇게 시험을 보는 형태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 몇 개 문제 정도. 몇 가지 유형 정도. 예를 들어 이거. 이런 거. 그러니까 몇 개 정도밖에 없는데 그거 제외하고는 원래는 딱 하나의 간단한 문장체로 그냥 요약이 되고 그것만 잘 활용하면은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그 정도의 난이도 수준인데 근데 거기까지를 가기 위해서는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스토리를 많이 들어야 되거든. 원래는. 그거를 스토리를 잘 모르는 상태로 그거를 그냥 문장을 외우려고 들면 그냥 말 그대로 문자적 암기가 돼버려. 그래서 좀 얘기를 드릴게요. 그리고 겸사겸사 여긴 지금 없지만 숨어있는 내용이 있으니까 그 숨어있는 내용도 배경고에서는 시험을 많이 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언급을 드리면서 전체적으로 약간 좀 그 나오는 수준보다는 약간 어렵게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시작해보죠. 자, 광속불변 원리의 저 말 자체만 한번 뜻 자체를 한번 보면 이 말, 이 뭐죠? 빛의 속도, 빛의 속력. 이거는 변하지 않는다 라는 원리. 빛의 속도가 변하지 않는다라는 원리. 근데 원래 빛의 속도 안 변하지 않나? 그게 무슨 원리야? 안 변하는 거 아니야 원래? 등속이고 정해져 있고 원래 그런 거 아니야? 근데 무슨 그걸 원리라고. 그지? 이거를 상대성 이론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뭔가 이제 어법을 바꿔서 해야 돼. 알겠어? 전제와 시작이 거기부터야. 다시 말하지만 상대적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관찰자에 따라서 상대적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그 가설을 입증하기 위한 일종의 두 번째 근거야. 알겠죠? 시작합니다. 스토리입니다. 잘 들으세요. 이분은 당대 살아계실 때 당대 최고의 과학자였어요. 탑티어예요. 이때 아인슈타인은 20대 이제 막 20대 청년, 20대 초반에 이분은 그때 이제 전성기를 구가하던 영국의 과학자입니다. 맥스웰. 커피 아니니까 저는 맥심입니다. 맥심파예요. 저는 그러지 마시고요. 네. 맥스웰이라는 영국의 최고의 과학자가 전 세계 탑티어인 저분이 엄청난 이론을 발표합니다. 근데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앞에 선행으로 요 사항을 좀 알아야 돼요. 그 1800년대 초반에요. 이분은 1900년대 활동했던 분이야. 1800년대 초반에 전자기학 쪽에서, 전기학 쪽에서 혹은 자기학 쪽에서 굉장히 큰 사건이 일어나요. 1803년에. 그때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거든요. 돌턴의 원자설도 나오고. 그리고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었어. 혹시 이거 아세요? 통합과학 때 배운 건데. 도선이 흐르는 전류 주변에 철가루를 뿌리면 철가루선 모양이 만들어져. 나침반을 놔도 반응해. 나침반이 반응한다는 얘기는 그 공간이 무슨 공간이라는 뜻이야? 자기장이야. 방금 어디서요?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변에서요. 원래 자기장이라는 거는 어떻게 만들어지지? 자석이 있어야 돼, 자석. 자석이 있으면 그 주변에 철가루가 뭔가 패턴 그림이 만들어지거든. 철가루선이, 자기력선이. 그래야 자기장이 되는 거거든, 원래는. 그러니까 기존의 사람들은 자석만이 자기장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어. 근데 그 1803년에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변에 자기장이 형성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 자석이 없는데. 자석이 아닌 다른 도구, 즉 전류가 자기력선을 만들어낸다. 이걸 알아낸 거야. 그 과학자의 이름은 웨르스테드고요. 처음 듣죠? 네, 웨르스테드라는 과학자고요.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앙페르가 등장합니다. 앙페르는 아시죠? 네, 워낙 유명하니까 이분은. 앙페르가 등장해서
방금 그 전류가 자기장을 만든다는 그 이론을 웨르스테드가 발견한 그 이론을 수학적 체계를 갖추고 이제 완전히 정설로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니까 거의 이제 그 업그레이드를 해놓은 거지. 일종의. 그러니까 본인께 된 거지,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대단원 2단원에 가면 거기서 이제 앙페르 법칙을 배울 거예요. 그리고 나서요, 조금 더 시간이 흘러서 1860년대 들어와서 그분이 등장하십니다. 두둥. 그분. 마이클 잭슨이 아니고 마이클 패러데이. 정답. 그분이 등장하십니다. 두둥. 제가 제일 존경하는 과학자입니다. 제가 유튜브 영상에 올렸거든요. 제가 제일 존경하는 과학자라고. 마이클 패러데이, 뉴턴은 우리의 신이고, 마이클 패러데이는 선생님이 제일 존경하는 롤모델. 약간 성자 같은 느낌이야. 성자. 성스러운. 그러니까 뉴턴급은 아니지만, 그리고 준하는. 인간성이 아주 대먹은. 아니, 안 대먹은 게 아니라 대먹은. 인간성이 아주 훌륭한 그런 분. 마이클 패러데이의 업적은? 패러데이 전자기도 현상. 그렇지. 패러데이 법칙. 그게 뭐죠? 제가 제일 존경한다고 그랬죠? 이걸 모르면은 지금 너 나한테 또 까이는 거야. 감히 우리 성스러운 패러데이님께 감히? 이거 말고. 그건 앙페르 법칙이고. 뭐? 자, 전류가 뭘 만든다고? 자기장을 만든다고. 그런데 이제 과학자들이 그 생각의 전환을 한 거지. 발상의 전환. 그러면 전류가 자기장을 만드니까 전류랑 자기장은 별개 아니네? 별개가 아니네? 뭔가 상관이 있네? 그럼 역으로 자기장도 혹시 전류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치?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실험을 하기 시작했고요. 유일하게 성공한 사람이 패러데이인 거죠. 알고 봤더니 자기장이 전류를 만드는 게 아니었고, 자기장의 변화가 디테일해야 돼. 굉장히 디테일해야 돼. 자기장의 변화가 전류를 만든다. 교류 전류를. 그래서 너네가 통합과학 때 그거 배운 거야. 그때 전력수. 기억나니? 그게 무슨 법칙이라고? 자기장의 변화가 전류를 형성한다가? 그게 전자기도 현상이야. 패러데이 법칙. 알겠어? 이게 1800년대 후반이었거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1800년대 거의 마지막에 후반에 거의 끝자락에 90년대 막 들어와가지고 그분이 등장하십니다. 맥스웰. 두둥. 이분이 뭘 주장했냐? 이분 앞에 누가 있었지? 웨르스테드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 앙페르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수학적 체계, 그 다음에 마이클 패러데이의 전자기도 현상, 그리고 수학자, 너네 괴롭히는 그 수학자, 천재, 가우스. 3명. 이 3사람이 만들어 놓은 이론들을 종합 정리해서 본인의 첨언까지 달아가지고 4개의 방정식을 만들어. 그러니까 전부 전기 자기에 관한 방정식이야. 본인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맥스웰 방정식을 만듭니다. 이 이론은 무슨 이론이냐면 전기랑 자기는 별개가 아니라 전기랑 자기는 하나다지. 그런데 맥스웰은 그 사람들이 이미 다 발견해 놓은 그거를 주장하는 게 아니고 자신은 또 새로운 걸 주장했어. 뭘 주장했냐? 전기는 자기장을 만들 수 있지? 그럼 자기장은 다시 변화를 일으켜서 전기를 또 만들 수 있지? 그지? 그러면 다시 자기장은 또 뭘 만들 수 있지? 또 전기를 만들 수 있지? 그 또 만들어진 전기는 또 뭘 만들 수 있지? 자기장을 만들 수 있지? 이걸 계속 반복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앙페르나 패러데이는 전류가 자기장을 만든다. 끝! 이거였어. 전류가 자기장을 만들었다. 여기서 종결 끝! 현상이 끝! 그다음 마이클 패러데이도 자기장의 변화는 전류를 만든다. 끝! 현상 끝! 그지? 근데 맥스웰은 뭐라고 주장한 거냐면 전기가 자기장을 만든다. 다시 자기장이 전기를 만든다. 전기가 또 뭘 만든다? 자기장. 자기장이 다시 전기. 전기가 다시 자기장. 그만하자. 계속하는 거야 이걸. 반복. 전기, 자기, 자기, 전기, 전기, 자기, 자기, 전기, 전기, 자기. 계속 이런 식으로. 알겠어? 이건 에너지적 관점을 생각해봐. 전기는 에너지가 맞나요? 에너지를 가지고 있나요? 전기 에너지라고 많이 들어봤죠? 자기도 에너지가 있을까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힘하고 S 뭐 이런 거 있을 텐데. 그죠? 자기 에너지가 있죠.
그럼 전기 에너지, 자기 에너지, 전기 에너지, 자기 에너지, 전기 에너지, 자기 에너지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에너지가 이렇게 계속 지그재그로 전기 에너지, 자기 에너지, 전기 에너지, 자기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일어날 것이야 라고 주장을 한 거야. 아까 앞에 선구자랑 다른 점은 그 사람들은 전기가 자기 만들고 땡, 자기장의 변화가 전기를 만들고 땡, 이게 끝인데 그 두 사람은 맥스웰은 그걸 계속 반복한다는 거야. 그리고 전기 에너지와 자기 에너지가 형성되면서 주변 공간으로 퍼져나간다라고 주장하는 거야. 뭐가 있으면요? 전기의 변화가 있으면 자기장의 변화를 만들고 그럼 다시 자기장의 변화는 주변 공간에다가 또 전기의 변화를 일으키고 전기의 변화는 또 주변 공간에다 자기 변화를 일으키고 전기적 속성의 에너지, 자기적 속성의 에너지가 계속 주변 공간으로 퍼져나가게 한다라고 주장한 거라고. 질문하겠습니다. 에너지 전달 현상을 뭐라고 하죠? 두 글자로. 전도요. 여기 앉아보십시오. 제가 성경을 하느님 믿으십시오. 전도를 하겠습니다. 이거야? 아니에요. 의외로 쉬워요. 다시 에너지 전달 현상. 두 글자. 아, 줄임말로? 아, 혁신적인데? 두 글자. 전파. 전파? 약간 비슷했어. 전파. 아까 방금 그 전파라는 말 속에 들어있던. 파동. 그렇습니다. 에너지 전달 현상 뭐라고요? 파동 현상이요. 방금 무슨 에너지 어떻게 됐다고요? 전기 에너지, 자기 에너지 계속 번갈아 가면서 주변으로 전달돼 퍼져나가는 현상. 두 글자로 뭐란다? 파동이요. 알겠죠? 그러니까 맥스웰이 이걸 뭐라고 이름 붙였냐면 전기가 자기를 만들고 자기가 전기를 만들고 이 둘은 하나인데 주변 공간에다가 에너지를 전달하는 현상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이것을 전자기파라고 부르자. 이거요, 전자기파. 아셨어요? 그럼 잠시요. 잠깐 빠져서 파동이란 거에 대해서 좀 언급을 드려보겠습니다. 파동의 속성을 모르면 이 내용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가볍게 얘기 드릴게요. 원래는 저기 대단원 3단원 가서 거기 첫 번째 챕터에서 배우는 건데 그걸 끌고 수는 없으니까 요약 형식으로. 자, 사례로 들어드릴게요. 쉽게. 새그맣게 그리세요. 여기가 뭐냐면 방파제입니다. 저 사람이고요. 방파제 아시죠? 네, 알죠. 제 방. 여기 바다예요. 이럴 수 있죠?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 저거 많이 볼 거야, 저런 거. 여기 바람이 불어.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불어. 바람이 불었어. 여기를 때리네. 저 바람이. 요 지점을. 그러니까 요 지점. 이렇게 때림. 그랬더니 이거는 그냥 가상의 상황이니까 제가 일종의 상황극을 만드는 거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세요. 매번 그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위아래로 출렁대기 시작하네요. 물이.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 이 현상을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위아래로 출렁출렁하는 현상을. 두 글자로? 정답. 굿자. 진동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럼 이건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 또 질문. 이건 바람이잖아요. 에너지가 있어요. 이 바람이 가는 에너지. 풍력 에너지. 그런 에너지 들어본 적 있어? 무슨 에너지일까요? 우리가 배웠던 에너지 중에 나오는 겁니다. 운동 에너지. 포텐셜. 그렇지. 정답은? 네, 역학적 에너지요. 역학적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이 바람이 여기 바닷물을 쳐서 무슨 에너지를 만든 거죠? 진동 에너지를 만든 거예요. 무슨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역학적 에너지가 진동 에너지 형태로. 역학적 에너지로 진동 에너지를 만들었다. 납득되세요? 진동 현상, 그리고 이것은 에너지로서. 그럼 이제 어떻게 되죠, 이게? 다음 현상이? 우리가 그냥 이렇게 관찰해보면 저렇게 바람이 불어가지고 바닷물이 출렁출렁하면 주변으로. 그렇죠. 이렇게 출렁출렁하면서 퍼져나가죠. 주변이 이렇게 출렁출렁 되죠. 그걸 뭐라고 하죠, 두 글자로? 파도라고 하죠. 파도. 그치? 많이 보지? 저 제주도 출신이라서 맨날 봤어. 맨날 바다 보이거든. 아파트에서. 물론 멀긴 한데 보여. 파도 물결이 이렇게 출렁내는 것도 보이고. 그러면 어떻게 보이냐면 이렇게 보이는 거야. 출렁, 출렁, 출렁. 예쁘게 그려. 출렁, 철썩. 방금 뭐라고 했죠, 제가? 철썩. 어디를? 저기
여기를. 여기를. 저기 점 찍어. 여기를 철석. 뭐 하는 거죠, 지금 이게? 그렇지. 뭐 한 거야, 방금? 힘을 준 거야. 작용한 거야, 맞아. 이게 그냥 몇 초 내지는 한 뭐 며칠 정도, 한 뭐 몇백 일 정도, 며칠 정도? 이 정도로 해갖고는요, 이게 콘크리트 벽이잖아. 안 부서져. 튼튼하게 만들었을 테니까. 근데 한 10,000년 정도 치면 어떻게 될까? 인간이 없어져 있고, 인간 다 사라져 있고, 저 관리 안 하고, 가만히 놔두면 1만 년이 지나면 방금 저 자리 계속 쳤어. 이러면 어떻게 돼 있을까? 끝나지 않을까? 크랙 가지 않을까, 이렇게? 부서지고 있는 거지? 형태가 변화되고 있지? 그지? 그러니까 이 콘크리트 제방, 그 방파제는 저 파도에 힘을 받아가지고 점점 모양이 바뀌어가기 시작해. 그지? 그게 무슨 현상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역학적으로 힘에 대해서 얘기해보면, 힘의 정의에 의해서 모양이나 운동 상태를 바꾼다고 그랬잖아. 근데 에너지적 관점으로 얘기해봐. 에너지가 작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변화가 일어나. 잘 생각해보면 에너지 안에 뭐 들어있어? FS 들어있지? 1이니까 1. W, FS. 그러니까 그 F가 저게 작용해가지고, 즉 에너지가 작용하면 F가 작용하는 거랑 약간 유사한 개념이니까 역시 변화를 일으킨다고. 그죠?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방증이 된 거야. 반증이 된 거라고. 뭐가? 여기 에너지가 들어오는구나. 여기 에너지가 들어오는구나. 지금 누가 에너지를 주고 있니? 네, 파도가요. 물이요, 물. 물이 에너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이렇게 출렁대지 않고 잔잔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쳤어. 이건 아니겠죠? 만약에 바닷물이 없었다고 생각해보세요. 바람이 여기만 불었다고 해보세요. 그래, 갈 일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처음에 에너지를 어디다 줬죠? 에너지 준 지점. 바람이. 여기 줬죠, 여기. 여기 줬는데 실제로 작용은 어디서 하냐, 변화는. 에너지가 실제로 작용된 곳은 여기야. 이게 무슨 현상이야? 여기다 에너지를 줬는데 저기 가서 작용하고 있다고, 지금. 에너지가 저쪽으로 어떻게 됐다는 거야? 예, 이동, 전달. 그게 무슨 현상이라고? 파동. 아시겠죠? 구조는 이렇습니다. 구조가 이래요. 여기는 스타트 포인트예요. 여기서 저기 도착 지점까지 뭐가 이동했다고요? 에너지가 전달됐다고요. 에너지 전달 현상. 이 현상을 두 글자로 뭐라 부른다고요? 파동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파동의 정의입니다. 아까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요. 이 물이 없으면 전달할 수 있나요, 없나요? 물이 없다면, 바닷물이. 그렇죠. 여기만 치니까 여기 가서 부서질 일은 없죠. 물이 없다면. 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 물이 저기 가서 전달해 준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에너지를 전달할 때는 이 에너지를 전달하는, 매개 하는, 도와주는 물질이 있어야 돼. 매개하는, 좀 유식한 말로, 어려운 말로, 매개하는, 서브해주는 도움이, 그게 있어야 돼. 그 물질, 매개 물질이라고 하거든? 알겠지? 지금 여기서 이 물이 뭐에 해당한다고? 매개 물질이야. 이걸 두 글자로 줄여서 뭐라 그런다? 아시네요. 매질이에요. 그럼 파동은 어떻게 전달되는 거죠? 처음 에너지가 시작되는, 즉 진동 에너지가 있는 처음 시작점이 있고요. 거기를 뭐라 부르냐면 파원이라고 부릅니다. 이것도 들어봤죠? 파원, 파동의 시작점에서 진동이 발생하면 그 진동 에너지가 매개 물질, 즉 매질을 이용해서 주변으로 계속 그 진동 에너지를 옆으로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가 주변으로 점점점 전달되면 이제 어떤 도착점에 도달했을 때 그 에너지가 거기 실제로 작용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퍼져나가는 현상을 파동이라고 부릅니다. 파도를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미국물 좀 먹어서 잘 알죠? 파도를 영어로 뭐라고 하죠? 웨이브라고 하죠. 파동은 영어로 뭐라고 하죠? 웨이브예요. 똑같아요.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저 파도를 보면서 저게 파동을 우리가 실제로 눈으로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제일 좋은 예시구나.
해서 저걸 이미지를 연상해서 파동의 정의를 담아두고 있으면 됩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네, 이게 파동의 개념이에요. 기본적인. 파원으로부터 에너지 전달. 매개 물질을 반드시 끼고 가야 된다. 저 물이 없으면 에너지 전달 안 되잖아. 그러니까 매질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하면 됩니다. 아셨어요? 자, 아까 맥스웰이 뭘 얘기했죠? 전자기파를 주장했다고 했죠? 그러니까 아직 세상에 이런 현상이 있는지 존재하는지 아직 밝혀진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앞에 선구자들이 전기 자기 만들고 자기는 또 다른 패러데이는 자기는 전기를 만든다는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와서 전기 자기가 번갈아 가면서 에너지가 발생해서 주변으로 퍼져나가는 전자기파라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맥스웰 방정식을 만들어서 수학적 이론으로 체계로 그걸 입증을 했어. 실제로 실험을 통해서 관찰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뉴턴 스타일이지.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은 영국의 과학자들은 약간 이렇게 수학적으로 계산해서 입증하는 사례가 많았어. 맥스웰도 그랬고 뉴턴도 그랬고 그래서 전자기파라는 걸 주장했고요. 근데 그 주장하는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굉장히 어마어마한 내용이 나와요. 그 전자기파는 파동이기 때문에 보세요. 여기서 여기까지 이 파동이 전달되는 속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속도? 그죠? 그 속도를 계산할 수가 있거든요. V는 F 랍니다. 그 계산법이 있어요. 그 속도 계산법으로 계산식을 만들었어. 뭐를? 이 전자기파가 이것도 파동이니까 어떤 속도로 나가는지 주변 공간으로 그걸 계산했다고. 자기가 만든 방정식으로. 그렇게 해서 계산에 의해서 나온 그 결과를 딱 떨어뜨려 보니까 그 결과값이 어떻게 나왔냐. 이게 맥스웰이 말했던 전자기파의 진행 속도예요. 무슨 속도라고요? 네, 전자기파의 진행 속도요. 이건 전자기파 속도야, 즉. 그거 계산했더니 이런 게 나왔어. 무슨 이상한, 뭐야, 이거 대체, 이거 이상한 거, 그지? 뭔지 모르겠느니, 이거. 그죠? 몰라도 됩니다. 어차피 시험에 안 나오는 거니까. 안 써도 그만이고, 몰라도 되고, 잊어버려도 되고, 아무 언급이 없을 거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면 돼. 어차피 나도 자세하게 설명 안 할 거야. 전자기파의 속력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진공유전율 곱하기 진공투자율을 곱한 다음에, 그러니까 이 둘을 곱한 다음에 루트를 씌우고 분의 1 하면 전자기파의 속도가 나온대. 이렇게만 알았나? 이거는 전기적 특성을 갖는 상수야. 전기하고 관련된 거야. 이거는 자기하고 관련된 거야. 그게 끝이야. 여기 자다 그거야. 자기. 알겠지? 그러니까 그걸로 끝이야. 더 이상 할 필요 없어. 어려우니까.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것도 둘 다 상수야. 변수가 아니라. 그럼 상수값이랑 상수값 곱해가지고 루트 씌우고 분의 1 하면 이거 전체 뭐 나오지? 상수가 나오겠지. 그지? 그렇게 해서 나온 그 계산 결과 얼마냐? 했더니 아주 퍼펙트하게 똑같진 않은데 거의 이게 나왔어. 이게 뭐지? 광속이야. 광속. 빛의 속력이요. 예? 전자기파의 속력이 뭐가 나왔다고요? 빛의 속력이랑 같았다고요. 계산 결과가. 그럼 이제 뭐라고 믿어야죠? 맥스웰은? 전자기파라는 현상은 수학적 계산에 입각하면 빛이야. 저속력을 만들 수 있는 대상은 우주에 딱 하나밖에 없어. 뭐야? 빛밖에 없어. 이 속력을 만들 수 있는 거는 그 드래곤볼에 나오는 걔네들 있잖아. 그 강한 애들, 초사인, 슈퍼사인 애들 아무리 빨라도 아무리 강해도 아무리 빨라도 걔네들은 만들 수가 없어. 이거를 광속이요. 예. 그럼 전자기파를 뭐라고 믿어야 되는 거지? 그래요. 그래서 맥스웰이 주장한 게 뭐죠? 전자기파라는 현상이 존재할 것인데 그 전자기파의 속력이 빛의 속력이랑 같기 때문에 알고 봤더니 전자기파는 신의 계시 이런 게 아니야. 그 예전에 뉴턴이 말했던 무슨 알갱이 이런 게 아니야. 그런 게 아니고 빛이야 그냥. 그냥 빛. 전자기파 이퀄 빛. 알겠어? 그럼 역으로 말하면 빛 이퀄 전자기파. 이런 뜻이거든? 종교에서는 빛을 뭐라고 하지? 신이요, 신. 아우라. 예수님 뒤에 이렇게 아우라, 빛, 신. 그 신의 뭐 어떤 계시 뭐 이런 거잖아.
그죠? 종교 쪽에서는. 그죠? 근데 물리학자인 맥스웰이 뭐라고 해버린 거지? 종교가 신이 아니라 빛은 전자기파다. 자연의 현상일 뿐이다, 그냥. 근데 그게 전기의 자기랑 관련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인정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어요. 됐잖아요. 왜냐하면 수학적으로 계산했잖아요. 앞에 그 이미 맞았던 이론들 가지고 그걸 토대로 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인정이 된 겁니다. 알겠죠? 근데 이 얘기를 도대체 왜 하고 있냐면 우리 지금 광속불변 원리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주인공이 누굴까요? 이 광속불변에서 그 과학자 중에 주인공. 정답. 아인슈타인이에요. 아인슈타인이 뭘 알고 싶은 거예요? 광속이 불변된다는 사실. 그걸 이용해서 뭘 하고 싶은 거예요. 아인슈타인. 아인슈타인 이때 당시 20대 초반이었거든? 근데 맥스웰이 이렇게 세상에다 떠들어놨잖아. 전자기파는 빛이야. 알았냐? 거장이니까 이런 말 할 수 있는 거야. 아무나 얘기 못해, 이런 거. 종교계에서 객간다고, 쟤를. 미쳤어. 어디 빛을 전자기파 따위에서. 말도 안 소리 하지 마! 이런단 말이야. 근데 어쩌라고 내가 계산 다 했는데. 거장이니까 이런 거지. 근데 그 20대 초반에 아인슈타인이 이 맥스웰이 발표한 이 논문 자료, 이걸 보고, 이거. 맥스웰이 이걸 보고 뭐라고 얘기한 거지? 전자기파는 빛이야. 이렇게 주장한 거잖아. 근데 아인슈타인 다른 관점이 보이는 거야, 여기서. 지금 최근에 이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던 사상이 뭐냐면, 이게 전자기파라, 이게 빛의 속도라고 하니까, 이게 빛의 속도를 계산한 법이야. 그지? 이러니까 이걸 보고 뭔 생각을 하냐면,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거지. 아이디어. 무슨 아이디어가 떠오르냐면, 만약에 있잖아. 만약에 내가 정지한 상태에서 빛을 바라봐. 빛의 속도가 얼마로 보일까? 얼마로 관측이 될까? C로 관측되겠지, 광속으로. 얼마인 줄 알죠?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크. 그걸 상수로 C라고 쓴다고 했죠? 그걸로 보여요. C로. 그죠? 근데 이러면 어떨까요? 달리면서 보면. 달리면서 빛을 보면. C보다 작다. 그치? 근데 아인슈타인이 이런 궁금증이 있었어. 이게 16살 때인데. 아인슈타인 16세 때. 이런 궁금증이 있었어. 만약에 내가 상상이야, 그냥. 빛의 속력으로 뛸 수 있다면, 과연 나는 빛의 실체, 모양을 옆에서 정지된 상태로 볼 수가 있을까? 이거에 대한 상상을 했어. 16세 때, 몇 살? 너 몇 살? 16살. 너희보다 어린 나이 때. 그 생각을 했다고. 자, 봐봐. 거울이 있어, 또. 잘 생각해봐. 볼 수 있을까? 어떨 것 같아? 내가 뛰면서, 광속으로 뛰면서 광속인 빛을 보면. 원래대로면 어떻게 되지? 둘이 우리 같은 속도니까? 그래, 정지돼 있으니까 보이겠지? 이런 생각인데, 근데 실제로 그 경험해 본 적이 없고, 이론화되어 있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좀 확실한가? 약간 의구심이 계속 들어. 이런 사고 실험 또 한 거야. 이건 수능 특강에 나온 내용이야. 내가 이거 지금 썰 푸는 거 있잖아. 이거 내용은 최종적으로 되게 간략하지만 지금 말한 썰들은 어느 수능 특강에 들어있고 어디는 교과서에 들어있고 이래. 그러니까 그냥 잘 들어야 돼. 집중해서. 재미없어 하지 말고. 너가 아인슈타인 됐다고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보라고. 아인슈타인 생각이야. 만약에 아인슈타인 본인이 거울을 딱 들었어. 손거울. 손거울을 들고 가만히 서가지고 바라보면 거울에 내 모습이 보일까 안 보일까? 당연히 보이지. 근데 물리학적으로는 거울에 내 모습이 비치는 건 어떤 식의 어떤 메커니즘으로 보이는 거니? 그죠? 저기 어디 자연광이 나한테 와서 나한테 반사된 빛이 거울로 가서 거울의 표면에 반사돼서 되돌아오니까 내 눈으로 들어와가지고 거울이 보이는 거지. 내 모습이. 그치? 이 메커니즘이 꼭 있어야 돼. 나한테 반사된 빛이 거울에 반사돼 튕겨서 돌아와야 돼. 이 과정이 꼭 있어야 돼. 알겠어? 그런데 이러면 어떨까? 정지돼 있으면 그게 가능해. 근데 내가 뛰면 얼마로? 빛의 속도로 뛰면 그럼 과연 나는 거울에 내 모습이 보일까? 안 보일까? 이게 수능 특강에 나온 내용이야. 문제에 나오지 않고 개념 부분에. 보일까? 안 보일까? 자, 두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어. 잘 생각해봐. 그러니까 지금 다 사고 실험하는 거야, 이게. 상상해보는 거야. 반사됐어. 거울로 향해 달려.
근데 나 어떻게 하고 있지, 나도? 나도 C로 뛰고 있어. 광속으로. 그러면 나도 광속으로 뛰고 빛도 여기서 출발했는데 광속 C야. 그럼 어떻게 돼? 둘 다 C니까. 거울도 내가 잡고 있으니까. 다 C로 뛰는 거야, 지금 모두 다. 그 우리 셋은 전부 뭐 돼? 빛, 나, 쟤, 거울. 전부. 다 같은 속도야. 그치? 그러면 이 빛이 거울에 갈 수 있냐, 없냐? 간격을 좁힐 수 있어, 없어? 거울까지? 이 떨어져 있는 거리를? 여기 반사돼서 딱 출발인데 간격을 못 줄이지? 그럼 거울에 닿을 수 있어, 없어? 빛이 거울에 닿지를 못하지? 그럼 반사돼서 나올 일이? 없지. 반사돼서 나와서 내 눈으로 와야 보일 건데. 그치? 안 보이겠지, 그러면. 이대로면. 그렇죠? 근데 한 번 또 잘 생각해 보세요. 물론 그때 당시에는 그 교통수단이 굉장히 빠르진 않았죠. 그죠? 근데 요새는 KTX도 있고 더 빠른 건 비행기도 있고 전투기도 있고 막 이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실제로 경험해 봤을 때는 열차 같은 데 타가지고 KTX 같은데 거기 앉아가지고 아니면 지하철도 괜찮아. 앉아가지고 너 손거울 꺼내서 봐봐. 손거울 꺼내보라고. 달리고 있지나. 달리고 있잖아. 근데 빛은 어때? 그 안에서. 그 열차 안에서. 전등이 있으니까 켜서 내 여기 반사돼서 또 일로 갈 거 아니야? 그 거울에 내가 보여 안 보여? 보여. 그건 또 왜 보이는 거야? 어떻게 보여 그러니까? 내가 그리고 거울이 어떻게 보이냐고. 나나 거울이 내가 봤을 때 내가 봤을 때 나와 내가 봤을 때 거울이 그냥 가만히 뭐 있는 것처럼 보여. 정지해 있는 것처럼 보이지? 그 와중에 정지되어 있는 와중에 전등에서 불이 딱 켜져가지고 빛이 반사돼가지고 거울에 반사돼서 내 모습이 보인다 이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미 운동을 하고 있는데 빛은 그거랑 상관없이 나 관찰자가 정지되어 있는 상태로 관측이 돼 있는 상태에서 즉 상대속도 0인 상태에서 거기서 빛만 따로 전등이 켜가지고 걔 혼자만 상대속도가 발생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점이야. 이미 달리고 있는데 빛이 켜져가지고 딱 닿아가지고 여기 닿아서 다시 돌아온다.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나는 가만히 그냥 있다는 거지. 무슨 탈 것을 타고 있어도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빛 켜지면 그냥 반사돼서 돌아온다 이거야. 달리고 있는 속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거야. 정지되어 있을 때나 달리고 있을 때나 상황이 똑같다는 거야 지금. 인지하기는 환경 상황이 동일하지 않냐?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만약에 네가 기차를 타가지고 비행기를 타면 타봤어? 비행기를? 비행기 타면은 옆창을 다 내리잖아. 진호야 정신 차려. 나한테 집중해. 비행기를 타면 옆창을 다 내리잖아. 그럼 닫혀가지고 그냥 어떤 실내 공간 안에 들어있는 것처럼 보이지? 근데 1시간 지나면 어디가 있지? 뭐 어디든 가 있지. 제주도로 갔다고 치자. 1시간 동안. 미국을 1시간 만에 갈 수가 있어. 그래서 진우가 1시간 만에 미국 갔다 온 거야? 아니 그거 말고 비행기로요. 1시간. 비행기 안에 타가지고 1시간 지나 있으면 나 어디가 있어? 그렇지. 그러니까 나 그 가는 동안 있잖아. 내가 그 비행기 안에서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다라는 느낌이 안 들어. 그냥 가만히 정지해 있는 것처럼 보여.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지상에 내려와서 그 왜 승무원들 훈련하는 비행기 모형 있잖아, 왜.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똑같은 환경 상황에서 지상에서야. 비행기가 움직이지 않고 있을 때. 그 상황에서 그 비행기 안에 들어가서 시뮬레이션 하잖아. 훈련 같은 거. 그러면 날아가는 중이나 지상에 있으나 만약에 전부 폐쇄된 공간 안에서 그 비행기 안에 들어있으면 환경 상황이 어때? 동일하잖아. 그럼 정지돼 있을 때는 당연히 이렇게 바라보면 빛의 속도가 뭘로 보이니? C로 보이지? 그럼 여기 이미 날아가고 있지만은 이 안에서는 지상하고 지금 똑같은 환경 상황이니까 인식이나 관측 자체가. 그러니까 들어오면 그냥 C지. 그럼 이러면은 거울에 반사돼서 오는 거 아니냐 이거야. 그럼 이러면은 경우의 수가 2개인 거야. 답이 없다는 거지 지금. 노답. 빛이 반사돼서 거울로 못 간다. 이게 첫 번째. 왜냐면 나도 광속으로 뛰니까. 근데 내가 아무리 광속으로 뛰어도 나는 뭐야? 주변 환경 상황은. 그냥 정지야. 내가 아무리 뛰어도 나는 그냥 정지로 인지한다고 나를. 그럼 정지되어 있을 때나 뛰고 있을 때나 다 정지로 인지한다고 관측은. 그럼 그 상태에서 C가 날아가면 그때는 C의 상대속도가 발생하니까 그거는 정확하게 반사돼서 돌아오는 거 아니냐 이거야. 그럼 도대체 반사가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아인슈타인이 이걸 16살 때 생각을 했다고. 의구심을 가진 상태로 20대가 된 거야. 그러다가 맥스웰을 만난 거야. 이걸 만난 거라고.
그리고 이걸 보고 아이디어를 얻은 거야. 빛의 속력은 뭘로 결정된다? 이거랑 이걸로 결정된다. 이거 아까 다 뭐라고 했니? 변수라고 했니? 상수라고 했니? 상수라고 했지. 그치? 이 두 개의 상수만이 뭘 결정한다는 거야? 빛의 속도를 결정한다는 거야. 그럼 이거는 결정을 못 한다는 거야. 뛰면서 보면 이거 뛰는 것도 일종의 물리량이거든. 속도. 그치? 이 물리량은 여기 안 들어있다는 거야. 즉 관찰자의 속도는 안 들어있다고. 이 물리량이. 여기에. 이해돼? 관찰자의 속도는 여기 안 들어있기 때문에 관찰자의 속도는 이 속도를 결정할 때 관여하지 않는다는 거야. 상관성이 없다는 거야. 라는 관점으로 이걸 본 거야. 그러면 해결이 되는 거지. 결론은 거울에 반사돼서 보인다는 거야, 안 보인다는 거야? 내가 C로 뛰든지 말든지 나의 속도는 여기에 속도에 영향을 안 준다고. 그 관측하면 어떻게 보인다는 거야, 무조건. 그냥 무조건 C로 보인다는 거야. 내가 C로 뛰든지 말든지 그냥 C로 보인다고, 빛은. 알겠어? 관찰자 속도 물리량 여기 넣어가지고 계산한 게 없잖아. 그게 아이디어였다고, 그 생각. 그래서 결론은 이거지. 아인슈타인의 결론은. 아, 빛은 내가 어떻게 운동하든지 상관없이 그냥 관측하면 무조건 뭘로 보인다야? 그냥 C로 보인다야. 이게 뭐다? 그렇지. 오히려 맥스웰이 발견한 식인데 맥스웰은 그 얘기를 하질 않았어. 오히려. 누가 말했다? 아인슈타인이 먼저. 알겠니? 이래서 광속이 불변, 그러니까 광속 불변 원리의 전체적인 골자가 뭐다? 관찰자의 속도에 상관없이, 즉 관찰자의 속도가 다르다는 뜻은 좌표계 상태가 다른 거지. 기억나? 네, 상대 좌표계. 그러니까 운동 상태에 상관없이 관찰자의 좌표계에 상관없이 빛의 속력은 어떤 좌표계에서 관찰해도 무조건 C다야. 광속 불변 원리야 이게. 알겠어? 근데 이것도 이 어마어마한 이론을 토대로 근거하에 그런 아이디어를 떠올린 거잖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입증할 수가 없다고. 생각만 그런 거지.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당연히 관찰자의 속도랑 상관없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만 생각한 거지. 그런데 이제 누가 나타난다? 그걸 입증해주는 한 팀이 나타납니다. 그 팀의 이름은? 네, 이분들이에요. 이분들. 마이컬스 몰리. 둘 다 미국 사람입니다. 이분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요? 어느 나라 사람? 영국이요. 당신은 영국의 과학의 메카였습니다. 네. 이제 슬슬 이제 미국으로 넘어가는 거죠. 1900년대 들어와서. 미국이 뭘로 과학의 메카를 넘겨받았냐면 실험으로. 실험이 왕이야. 그러니까 실험을 잘해. 미국이. 왜 실험을 잘하냐면 고가의 장비를 많이 구비했거든. 대표적인 분이 허블이죠. 그 천체망원경. 그러니까 망원경. 천체를 관측하는. 그때 당시에는 거의 무슨 건물 사이즈만한 망원경이었지. 이 팀이 나와가지고 역시 증명을 합니다. 입증을 해요. 뭘 입증하냐면 빛의 속력에 대해서 입증을 해요. 자, 이걸 또 얘기하려면 또 앞에 선행을 깔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어려워요, 원래는. 봅시다. 자, 맥스웰이 여기까지 주장을 해줬어요. 빛은 뭐다? 전자기파. 우리는 물리학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좀 믿으라면 강요겠지만, 믿으라고 하면 강요이겠지만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빛은 앞으로 뭐다? 신이 아니고 종교가 아니고 전자기파야. 알겠어? 두 글자로 뭐라고 하지? 빛은 파동이야. 전자기파니까 파. 그지? 그럼 지금 빛이 어디서 오지 우리 지구에는? 그렇죠. 전등에서 온다고 하면 나한테 청하죠. 자연광 얘기하는 거야. 여기 뭐 그릴 거? 태양. 빛은 태양이 시작점이야. 그래서 태양이 뭐야? 파원이지. 그리고 다른 표현으로는 광원이라고도 하지. 그지? 파원에서 시작하죠? 빛 에너지가 어디로 날아와? 지구를 향해 날아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파원, 이건 도착점, 이건 뭐지? 빛 에너지, 즉 빛 파동. 이게 파동이야, 파동. 에너지가 전달되는 현상. 빗줄기. 알겠지?
근데 아까 제가 앞에서 파동이라는 거는 어떻게 전달된다라고 선행으로 깔아드렸죠? 뭐가 있어야죠, 중간에? 그렇죠. 여기 파원하고 도착 지점 사이에 매질이 있어야 돼요. 파동은 이게 기본이에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태양하고 지구 사이에 뭐가 채워져 있죠? 무슨 물질 있죠, 여기? 아무것도 없죠. 뭐라고 하죠? 진공 상태죠. 물질이 없잖아. 그 물음표가 생기지? 물질이 없는데? 매질이 없는데? 어떻게 파동이 전달되지? 이 궁금증이 생겨버리는 거야. 이해돼, 이거? 여기까지라도 관심 있게 생각을 했다 그러면 당신은 물리학에 정말 관심이 많은 겁니다. 이때 과학자들이 전부 멘붕에 빠졌어요. 아니, 맥스웰이 전자기파가 파동, 빛이 파동이라고 말했는데 이미 그거 사실로 받아들였는데 매질이 없대. 그럼 이거 파동이 아니네, 그럼. 아니면 둘 중에 하나지. 파동이 아니라면 매질이 있다거나 매질이 있거나 아니면 이게 파동이 아니거나. 근데 파동이라는 확신은, 그러니까 파동이라는 사실은 확신에 차 있었어. 왜냐하면 이 논쟁이 한 200년 지속됐어. 빛이 파동인가에 대한 논쟁이. 맨 처음에 주장했던 분이 뉴턴이야. 빛은 파동인가? 아니면 입자인가? 뉴턴은 처음에 뭐라고 했냐면, 저 봐봐라. 거울, 이거 벽 같은 데 반사대 나오지? 거울에 반사대 나오지? 반사대잖아. 공 던져봐라. 뿅. 걔도 반사대지? 공은 뭐야? 물질이지? 입자. 입자로 돼 있잖아. 그러니까 빛도 똑같은 속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걔도 뭐다? 입자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어. 근데 동시간, 그 같은 시간대에 뉴턴보다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인데 하위 헌스라는 과학자가, 네덜란드 과학자야. 하위 헌스라는 약간 아웃사이더야. 그 하위 헌스라는 과학자가 빛은 입자가 아니라 파동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왜 그런지는 자세하게 얘기 안 할게. 하여튼 그분은 파동이라고 주장했어. 근데 뉴턴은 입자라고 주장했어. 당대 탑은 누구야? 우리의 신이지. 그럼 사람들은 누구한테 쏠리게 돼 있어? 당연히 이목이. 뉴턴이 말이 맞지 무조건. 그게 사실 여부가 진위 여부를 떠나서 그냥 뉴턴이 말한 거니까 이건 브랜드야 그냥. 정설이야. 근거 없어. 필요 없어. 뉴턴이 근거야. 뉴턴 그 자체가 근거라고. 그럼 하이언스는 어떻게 되겠니? 개 까이는 거지. 그 빛은 파동인 거야? 입자인 거야? 입자인 거야. 완전 무식하지. 당신 이랬다고. 입자인지 파동인지 과학적 근거로 증명하는 게 아니라 권위로 그냥 눌러버리는 거지. 그래서 입자로 받아들여서 쭉 오다가 한 100년 지났거든? 근데 또 영국에 아주 유명한 과학자가 한 명 탄생합니다. 당시 17살이었는데 이분이 이름은 영이에요. 영, 젊은이. Y-O-U-N-G. 영이라는 과학자가 빛이 파동이라는 걸 입증해요. 분명히 같은 영국 사람인데 뉴턴하고. 뉴턴이 입자라고 했는데 선배님은 100년 뒤에 갑자기 후배가 나와가지고 빛은 파동이다. 입증해버렸어. 실험도구 이용해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뉴턴이 잘못됐네 이렇게 된 거야. 그리고 갑자기 하위언스가 부활한 거야. 내가 맞았다고. 돌아가셨는데 이미. 내가 맞았어. 이게 관에서 일어나가지고 내가 맞았던 거야. 이거 다시 들어가야지. 그 빛이 이제 뭐가 돼버린 거야 갑자기? 파동이 된 거야. 알겠어? 그래서 파동인 줄 알고 또 100년을 흐르다가 드디어 누구 시대에 온 거야? 맥스웰 시대가 온 거야. 근데 맥스웰이 뭐라고 못을 박아버렸어? 전자기파야. 알았어, 꽝! 도장 찍어버렸다고. 그럼 사람들은 이제 무조건 뭐야? 확신에 차지. 빛은 파동이야. 그럼 이거를 파동이 아니라고 생각할 대범한 인간은 존재하잖아, 당시에. 그럼 너가 거꾸로 역으로 그걸 입자라는 걸 증명해야 된단 말이야. 말했다가 증명 못하면 이제 개까이기 시작하는 거야, 또. 그러니까 무조건 다 뭐라고 생각하겠니? 맥스웰 방정식이 입각했을 때 절대 파동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겠지. 그렇지. 그 파동인 거는 무조건 전제를 깔고 들어가고, 그럼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는 거야? 파동이 전달되려면. 매질이 있어야 돼. 근데 진공이야. 물음표야. 근데 이때 여기 직접 가본 적이 있을까? 우주선이 없는데? 그지? 그러니까 생각만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진공인지 물질이 있는지 우리가 같이 못 해봤기 때문에 어떤 미지 물질이 있는지 모르잖아, 정확하게는.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과학자들이. 혹시 매질 있는 거 아니야? 여기 매질 있는 거 아니야? 진공이 아니고? 우리가 인간이 발견해내지 못한 어떤 그 미지의 물질이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가정을 한 거야. 왜냐하면 매질이 없으면 빛은 전달될 수 없기 때문에.
파동이라서. 그래서 가정을 했다고, 과학자들이. 알겠어? 당연히 이 마이커스 몰리도, 요 팀도 여기 매질이 있을 거라고 가설을 세운 거야. 심지어 이 매질의 이름까지 붙여줬어. 매질의 이름. 이 매질의 이름을 외워놔야 돼. 시험에 나올 수도 있어. 이 매질의 이름은 에테르라고 해. 이거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지금 확실하게 있다는 게 사실이 아니야. 아니야. 근데 없다고도 아직 장담을 못 해. 확신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있다라고 치자, 가정하자. 이렇게 한 거야. 왜 이렇게 자꾸 강조하냐면 너네는 가정이 제일 약해. 논리 전개할 때 보면.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정이라고 계속 강조하는 거야.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는 거야. 근데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은 이걸 우리가 에테르라는 이름으로 여기 매질이 있다고 치자. 그 얘기야. 알겠지? 이런 논리입니다. 에테르는 매질이기 때문에요. 자, 보세요. 또 예시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여기 바다가 있습니다. 두 가지 상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누가 여기서 첨벙 진동을 해요. 바다 물리를. 그러면 주변으로 이렇게 파도들이 퍼져나가죠? 이렇게 퍼져나가겠죠, 아마? 그죠? 양쪽으로. 이동 방향, 에너지 이동 방향은 이쪽일 것이고. 자, 제가 두 가지 상황을 보여드린다고 했죠? 그러면 두 번째. 이번엔 어떻게 하냐면, 이 매질이, 그러니까 물이 이미 벌써 이쪽으로 물살의 흐름이 발생하고 있는 중이다. 이미 가고 있다, 그쪽으로. 이런 상황 많지? 저기 한강 같은 데도 보면 이렇게 흐르잖아. 그렇죠? 그리고 저기 어디 호숫가 같은 데 가면 호숫가는 잘 안 움직이잖아. 가만히 있잖아. 웅덩이 같은 데 보면. 그건 이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한강 같은, 강물 같은 흐름이 있는 상황. 이럴 수도 있잖아. 이러는 와중에 들어가가지고 첨벙 할 수도 있잖아. 첨벙. 그럼 역시 이것 때문에 파동이 발생을 할 거야. 뭐 당연한 거지. 그죠? 근데 이거하고 다른 점이 있다고. 이것도 양쪽으로 퍼져나가려고 할 텐데 다른 점이 있다고. 뭐게? 그렇지. 제일 중요한 핵심이야. 속도. 이걸 만약에 V0라고 하자. 속도를. 그럼 이것도 얼마지? V0야. 똑같지, 대칭으로. 근데 이거는 만약에 첨벙되지 않았으면 V0로 가야 될 파동인데 매질이잖아, 이게. 매질 자체가 이동을 한다고. 모두 다, 통째로 다. 여기 각 물분자들 하나하나가 다 저쪽으로 간다고. 뭔 말인지 알겠어? 내가 물분자야. 옆에 물분자가 또 있어. 물분자가 옆에 물분자한테 에너지 받아라 하고 전달해놨더니 걔가 이쪽으로 이동해버렸어. 1도 진행을 못한 거야, 지금. 방금 여기서 시작했지, 에너지가. 진동이. 그럼 전달했지? 근데 이렇게 돼버렸다고. 그럼 어떻게 돼? 다시 원래 자리로 왔잖아, 에너지가. 철로 가야 되는데, 에너지가.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야? 에너지 진행에 저항을 받기 시작해. 이 매질의 이동이. 저항을 일으킨다고. 이건 오히려 어때? 그렇지. 전달했잖아? 근데 가만히 있었으면 그냥 전달받고 이럴 건데, 물 분자도 같이 가니까, 그러니까 배달자도 전달자도 같이 가니까 더 빨리 전달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여기는 플러스 알파가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알파가 된다고. 원래 가야 될 속도보다 느려지고요. 원래 가야 될 속도보다 빨라진다고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죠? 계산이 아니라 속도가 그렇지 바뀐다는 거야. 뭐가 어떻게 되면? 무슨 조작이 발생하면? 매질의 속도가 발생하면, 이동이 발생하면 그것 때문에 이 파동의 전달 속도가 영향을 받는다고. 그럼 원래의 속도보다 어떻게 된다는 거야? 뭔가 다른 숫자로 변화된다가 포인트야. 이해됐니? 기억해놔? 알겠지? 자, 이게 기본적 상식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본적인 내용 전제를 가지고요. 다시 일로 돌아와요. 에테르로. 이거 에테르.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에테르가 만약에 가만히 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이걸 만약 빛이, 이 파동이 빛이라고 한다면? 에테르라는 매질이 가만히 정지되어 있으면 그 에테르를 이용해가지고 전달되는 빛이라는 친구는, 빛이라는 파동은 어느 쪽으로 날아가든 속도가 항상 똑같겠죠. 그거 잘 아셔야 돼요. 물결파의 매질은 뭐죠? 물결파의 매질. 물이죠. 지진파의 매질은 뭐죠? 예, 지각 혹은 뭐 땅, 직권. 맞죠? 소리의 매질은 뭐죠? 공기. 뭐 물속에 들어가면 물일 수도 있는데. 그지? 그러니까 이건 어떤 파동이 해당 자신의 파동에 맞는 매질들이 정해져 있는 거야. 뭔가 1대1로 짝으로. 빛의 매질은 뭐죠? 에테르야. 그럼 만약에 빛이 에테르 위에 올라탔는데 에너지가 그래서 에테르를 통해서 전달이 됐는데 만약에 에테르가 흐른다면 아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그 빛의 속도가 어떻게 될 수도 있다는 거야? 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고 뭔가 하여튼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야. 알겠지? 이 사실을 여기다 대입해가지고 뭘 하고 싶은 거지? 에테르가 만약에 움직인다면 빛의 속도가 바뀔 것이다라는 가설을 세우는 거야. 근데 에테르가 움직이냐는 이거야 지금 이게. 그냥 이거 가정일 뿐이잖아. 그러니까 어떻게까지 가정했냐면 에테르가 이 우주 공간에 가득가득 차 있다라고 미리 전제를 깔아놓고요. 대신 그 에테르는 움직이지 않고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마치 어디에 들어있는 거랑 같은 거냐면 비유적으로 바닷속에 들어있는 거야. 바닷속. 바다가 뭐야? 바닷물이? 바닷속으로 뽕 들어가가지고 안에 들어가서 해저에 앉아가지고 바다. 내 지금 날 감싸고 있겠지. 그지? 그 바닷물을 뭘로 비유한 거야? 에테르로. 그 바닷물 사이를 유영하는 거지. 유영. 뭐가? 관찰자가. 봐봐. 이거 공전하지? 공전하지 않아? 이렇게? 그 움직이잖아. 그죠? 에테르는 지금 어떤 상태라고? 마치 나 바닷속에 들어있는 거야. 가만히 있으면 그냥 가만히 바닷물도 안 움직여. 근데 내가 거기를 이렇게 유영하고 다니면 어떻게 돼? 내가 물을 관찰해보면 물 분자가 이게 뒤로 간다고. 뭐야 이게? 상대적으로 움직이는 거지. 내가 움직이면 나는 가만히 있다고 생각하고 상대적으로 바닷물이 뒤로 가는 걸로 생각하는 거지. 이해돼? 그거야 지금. 이렇게 움직이면 에테르가 어떻게 된다고? 여기 가득가득 차 있는 에테르가 내가 관찰자야. 내가 바닷속에 들어가 있는 거야 지금. 우리가. 얘가 움직이면 얘는 거꾸로 상대적으로 움직인다고. 중요한 포인트가 뭐야? 에테르가 우리 지구 주변에 움직인다고. 지구 주변에서. 만약 이렇게 운동을 하면, 이렇게 공전을 하면 이렇게 흐르는 거지, 에테르가 반대로. 여기 가면 어떻게 되지? 지구가? 여기가 있으면? 여기 몇 개월 지난 거야, 여기서 여기까지? 3개월 지난 거죠? 그리고 저기서는 접선 방향으로 이쪽으로 날아가죠? 그리고 에테르는 원래 가만히 있는데, 우주상에. 얘가 일로 날아가면 이번엔 에테르가 어느 방향이야? 네, 아래로요. 이렇게 상대 속도들이 만들어진다고요. 다시 말하지만 에테르는 매질입니다. 그럼 이러면 매질이 움직이는 거네. 나는 가만히 있는데, 관측자 지구인인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나를 기준으로 에테르가 움직인다고. 이해되니? 에테르의 상대 속도가 만들어진다고. 마치 이런 거지. 매질이 움직인다. 알겠어? 그러면 이 에테르의 어떤 운동 상태에 따라서 거기에 올라탔을 때 해당 운동 상태에 따라서 어느 쪽으로 빛이 진행하느냐에 따라 속도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야, 이 둘이. 비교했을 때. 이해되니? 그치? 그러니까 빛의 속도가 바뀔 수 있거나 측정 상황이 달라지면 에테르의 흐름에 맞춰서 빛의 속도가 이렇게 비교했을 때, 비교군을 했을 때 속도가 다를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럼 만약에 이게 사실이, 그러니까 관측이 됐다. 그러면 그때는 그 에테르가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은 거야. 근데 만약에 관측을 했더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의 속도가 동일했다면 에테르가 없다고 봐야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게 지금 가설과 실험의 설계까지 다 잡은 거야, 이게 지금. 뭐에 대해서 빛의 속력이 변하느냐 안 변하느냐를 그걸 관측해서 에테르가 존재하느냐 안 존재하느냐 이거 찾으려는 거야. 알겠지? 만약에 없으면 어떻게 될까? 에테르가 없으면. 이렇게까지 했는데. 결론부터 얘기하면요. 이건 뭐 중요한 얘기가 아니니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과학자들이 에테르가 없음을 밝혔어. 이 두 사람이. 결론이 이거야. 결론 먼저 해서 재미가 없어? 에테르가 없대.
없어. 그럼, 야, 매질이 없다는 얘기네? 그럼 파동이 아닌가? 어떻게 결론 내렸냐면, 이렇게 내렸어. 빛은 전자기파로서 매질이 없어도 전달 가능한 파동이다. 아, 진작에 그러지, 그럼. 왜 그래가지고. 뭔지 알겠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빛은 죽어도 파동이야. 200년의 역사 동안 그 수많은 그 강력한 과학자들이 증명을 했단 말이야. 입증을 했고, 파동 현상을 봤고, 목격을 했고, 그리고 심지어 맥스웰은 전자기파가 있는지 없는지 이걸 밝히기 위해서 공모전까지 열었어. 근데 거기서 헤르츠라는 과학자가, 헤르츠 아시죠? 진동수 뒤에 붙는 단위. 헤르츠라는 과학자가 전자기파가 존재함을 눈으로 보여줬어. 그건 3단원에서 배울 거. 그래서 공모전 당선됐지. 천재들의 세계야, 그거는. 천재들의 리그. 그래서 전자기파가 있으면 증명했단 말이야. 파동이 맞다는 거야. 전자기파라는 건 존재한다고. 빛의 속도 그러니까 속도 계산하면은 빛의 속도랑 동일하고, 존재하고, 계산했더니 빛의 속도랑 같고. 안 믿을래? 빛이 파동이라는 거를? 안 믿을 수가 있을까, 과연? 그리고 이거 가지고 이제는 뭐까지 사용하냐면, 저 인공위성에서 GPS까지 한단 말이야. 안 믿을래? 믿을 수밖에. 그럼 이거 파동이 확실하잖아. 근데 에텔은 없대. 그럼 뭔 말이야, 이거? 매질 없어도 난 간다야. 이런 걸 뭐라고 하지? 복사 에너지라고 해. 물질의 어떤 도움을 안 받고 자기 혼자 스스로 그냥 에너지 전달 현상이 일어나는 거지. 열전도 현상. 그걸 복사라고 하지.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거 태양 복사 에너지라고 그러잖아. 그지? 근데 이거 파동학적 관점에서는 매질이 없어도 에너지 전달이 가능한 유일한 우주에 딱 하나. 그러니까 빛이지. 알았니? 이거 제외한 나머지 파동은 전부 매질을 끼고 가야 돼. 됐어요? 자,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만, 지금 이 에테르가 없어서 아인슈타인은 이 에테르가 없음을 또 어떤 관점으로 또 받아들이는지 그걸 보려는 겁니다. 보세요. 자, 에테르가 움직이지 않는 게 아니라 지구가 운동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운동한다 까지 얘기를 드렸어요. 여러분들 완전 펴보세요. 이게 시험 문제 안 나오면 제가 이 정도 얘기하고 끊을 건데, 시험 문제 나오기 때문에 이 실험을 봐야 됩니다. 에테르 실험을. 상대성 이론 맨 첫 번째 페이지에 맨 아래 보시면 이거 보이세요? 이거랑 똑같은 거? 갈색으로 된 거? 근데 거기서는 교재에서는 입체적인 모습으로 나와 있죠? 그죠? 실제 모습으로 이렇게 보게. 이거는 위에서 내려다본 장면입니다. 여기 이 사각형 보이세요, 이거? 거기 그림에? 약간 두께가 있지? 박스지, 그러니까 상자. 그지? 이 상자는 뭐 하는 게 없어. 그냥 빙빙 돌리기만 할 수 있어.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또 원판으로 역시 두께가 있지? 맞아? 그러니까 이 판하고 요 판하고 약간 두께가 있는 원판하고 그 다음에 사각판하고 두 개를 이렇게 붙여놓은 거야. 그래놓고 중앙에 가운데다가 끼워놓은 거야. 연결해놓은 거야. 돌릴 수가 있어. 회전 가능. 약간 맷돌 같은 거야. 맷돌. 맷돌 알아? 네. 알아? 뭐 하는 건지 알아? 네. 그걸 뭐 해 먹지? 커피. 커피를 거기다, 그렇지, 그러기도 하더라, 요새는. 커피 전문 업체에서 맷돌 가지고 와가지고, 조그만 맷돌 갖고 와서 막 갈더라. 콩. 그렇지, 콩. 제주도에 유명한 돌이 있죠? 현무암. 어떻게 생겼죠? 구멍이 꽁꽁 뚫려 있죠? 그 현무암을 요런 원판으로 만들어가지고 두 개 붙인 다음에 돌리는 거야. 거기 콩을 중간중간 계속 넣는 거야, 구멍 사이에다. 어떻게 되겠니? 갈리겠지? 그러면 그 구멍 사이로 즙이 쫙 빠져나와. 제주도 출신이잖아?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나 선생님 할머니나, 이걸 갈아가지고 우리한테 콩국을 먹여줬어. 콩국수도 그렇고. 되게 정성스럽지? 그 정성과 성의를 잊지를 못하겠어. 부모님한테 잘해라. 나는 못해가지고. 불효자지. 그 맷돌. 그 맷돌을 잘 생각해보면은 두 판을 겹쳐놓고 빙글빙글 돌리는 거야. 아래 있는 거는 가만히 고정돼 있고, 이건 고정돼 있고, 이거는 돌리는 거야. 이 돌리는 장치에다가 여러 가지를 달아놓은 거지. 데코레이션. 그게 뭐냐면 이거야. 이거 뭐죠?
이건 여기 상자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데 있어. 저쪽에. 이거는 광원 장치. 지금 뭐 하는 건지 그 본질을 잃으면 안 돼. 에테르가 있는지 없는지를 증명하려는 과정이야. 광원 장치. 그 다음에 이거는 반거울. 거울이야. 거울이 아니고 거울이요. 거울이 아니라. 그리고 앞에 이거 붙이면 돼요. 맞았습니다. 자신감을 가지세요. 네. 반거울이에요. 저 반이 무슨 뜻일까요? 반반 거울이다. 예, 양념 반, 후라이드 반. 2분의 1. 그럼 뭔데 이게? 뭘 2분의 1 한다는 거야? 반사하는 양. 그렇지. 반사량, 그러니까 100이 들어오면 50 반사, 50은 통과. 알겠어? 이때도 이런 게 있었네. 신기하다. 그거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냐면, 이 광원 장치에서 쏩니다. 뿅! 레이저를. 그 반은 통과하고 반은 튕기는 거야. 이쪽으로 90도로 꺾여가지고. 참고로 얘네들 배치가 전부 90도짜리야 다. 십자가야 십자가. 십자자리. 알았지? 그 반사되면 일로 가겠지? 하나는? 그리고 통과는 일로 되겠지? 맞아요? 그럼 갔더니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왔더니 저 끝자락에 또 뭐가 있냐? 거울. 거울 있어. 이거 뭐라고? 거울. 이것도 거울. 그리고 이 거울은 반거울이 아닙니다. 이번엔 어떻게 해요? 몽땅 반사. 그럼 이거 원래 저기 3단원에 가면 전반사라고 배우는데 원래는 전반사는 아니야 이건. 상당히 거의 한 100%의 유사하게 반사를 치긴 하는데 엄연히 말하면 정확하긴 아니야. 근데 상관없어. 왜냐면 얘랑 거울의 성분이 동일할 테니까 저기서 반사되는 양이랑 여기서 반사되는 양이 동일해서 어차피 양이 일치하니까 상관이 없어. 그래서 돌아오면 다시 어디로 오지? 반사돼서 오면 여기 오고 반사돼서 오면 여기 오고 그럼 여기 다시 와서 이쪽으로 들어온 친구는 이쪽으로 일부 반사 이쪽으로 통과 이쪽으로 온 친구는 일부 통과 일부 반사 그럼 여기서 통과한 애랑 여기서 반사된 애랑 다시 모여가지고 여기로 들어감. 이건 뭐냐? 얘는 센서라고 해. 센서. 센스 아니고 센서. 특히 무슨 센서? 빛을 감지하는 센서. 일명 광센서. 빛 센서도 맞아. 자신감을 가져. 너의 하는 말은 틀리지 않았어. 광센서라고 해요. 근데 지금의 시대처럼 디지털 문명의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고도의 장치는 아니에요, 이게. 좀 약간 아날로그적인 장치죠. 눈으로 이렇게 봐야 되는. 보통은 요새는 빛이 딱 닿으면 띠딕 해가지고 숫자가 나오거든. 측정값이. 근데 이거는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눈으로 봐야 돼. 아날로그식이야. 그런데 어떤 식이냐면 이건 이따가 설명해 줄게 자세하게. 일단은 광센서 치고는 조금 후진 거지. 다른 표현으로는 간섭계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각 위치별로 이런 장치들을 달아놔요. 그래 놓고 실험을 시작하는 거죠. 알겠죠? 자, 선행을 들어야 됩니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백양모에서 매해 나왔어요. 이제는 안 나오겠죠? 강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너희들 차례일지도 몰라. 학교 선생님 바뀌었기 때문에. 자, 강물을 그리세요. 강물. 여기가 강물이에요. 쫙. 강가. 강물 몰라? 한강. 자, 여기다 점 하나 찍으세요. 여기. 포인트를 하나 잡아놔. 요 포인트의 이름은 5점입니다. 5. 원점이죠, 기준. 그죠? 그리고요, 선을 이으세요. 저 수직으로 그은 선하고 요 수평으로 그은 선하고 길이가 같도록. 약간 틀어졌네. 그지, 서연아? 얘기해 주지 그랬니? 잘 그려. 예. 이렇게요. 이것도 살짝. 조금 정확하게, 이거 어려워가지고. 깔끔하게 보이게.
됐나? 아니요. 살짝 삐뚤어졌어. 너네 너무 예민한 거 아니니? 이 정도 됐어? 예. 됐어. 됐죠? 그래도 그 저 길이가 어떻다고 이거 두 개? 같다고요? 그 같은 길이, 같은 거리 떨어져 있는 지점에다가 뭘 놓는다고요? 또 깃발을 꽂는 거죠. 포인트를. 요 점은 A점, 요 점은 B점. 부표를 띄워놓은 거죠, 저기다. OAB. 그리고 배를 준비합니다. 배. 여기다 배 놓는 거야, 배. 두 방향으로 출발할 거야. 이거 교재에 있어. 문제 풀라고 나와 있어, 내신 만점에. 지금 뭐 할 것 같아? 출발할 거. 여기서 저쪽으로 넘어갈 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 일로 갈 거야. 그리고 이렇게 할 거야. 갔다가 돌아오고, 갔다가 돌아오고. 즉, 뭐 한다? 왕복. 왕복할 거야. 거리는 어떻다고? 같다고. 근데 여기 지금 뭔 상황이냐면, 강물이 흐르고 있다니까? 강물이 흘러. 이렇게요. 너무 많이 그리면 지저분하니까 요것만 표시하고. 자, 이런 조건 상황이야. 잘 들어. 이제부터 어려워지니까. 약간의 계산이 들어가. 제가 숫자를 드릴게요. 숫자로 봐야 명확하거든. 안 그러면은 문자들이 다 꼬여가지고 이게 뭔 얘기하는지 몰라. 자, 이거를 8m라고 할 거야. 아니, 8m 아니라 16m. 이거 16m. 저것도 16m. 거리 같다고 했으니까. 거리가 16m. O에서 A까지와 O에서 B까지의 거리, 떨어진 간격 16m, 16m. 됐냐? 그리고 이 강물은 이미 3m/s로 일정하게 흐르고 있어. 라고 할 거야. 3m/s요. 됐죠? 그리고 이 배는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데이터를 넣어주는 거예요. 배는 여기 하나 따로 떼가지고 열심히 그려. 얘는 앞으로 진행하는 이 속도가 배가 왜 이래요? 말 좀 해줘. 나 각도가 안 맞아가지고 틀어졌는지 맞았는지 잘 몰라. 됐어? 이 정도면? 개판이야? 이 정도면 됐어? 나쁘지 않아? 됐어? 괜찮지? 괜찮지? 이 정도면? 그렇게 합시다. 네, 자, 이 정도. 이쪽으로 정면으로 진행하는 추진 속도가 5m/s라고 합시다. 강물의 속도는 3m/s. 배의 앞으로의 추진 속도는 5m/s라고 합시다. 알겠죠? 그럼 여기다 5m/s 앞으로 나가는 배를 이 방향으로 놓고 일로 출발시킬 거고요. 얘는 이렇게 놓고 출발을 시키려고 하는데 어디를 지나다녀야 되냐면 OAO 이렇게 하든지 OBO 이렇게 해야 돼. 알겠냐? 어느 게 쉬워 보이니? 이게 쉬워 보이지? 그럼 이거부터 하자. OA부터. OA 이 둘 사이 떨어져 있는 요 선분. 요거 먼저 운동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배가 여기서 이쪽 방향으로 5m/s가 달라붙으면 강물의 흐름이 만약에 없었을 땐 온전하게 배의 추진 속도만 반영이 돼서 5m/s로 여기 갔겠죠? 근데 강물의 속도가 있죠. 그러니까 강물이 이미 배가 움직이지 않았을 때 강물에 올려 태우면 강물의 흐름하고 같이 이미 벌써 3m/s로 떠내려가고 있었을 거야. 배가 추진하지 않았을 때요. 그죠? 이거 저 줄 풀어버리면 3m/s로 같이 물살하고 같은 속도로 가고 있었을 거야. 그런데 거기에다 5까지 추진을 시켰단 말이야. 그럼 얼마가 돼? 8 되겠죠? 8이야, 8. 얼마? 8로 가는 거야, 8m/s. 아, 그럼 몇 초 만에 가지? A까지? 예, 5에서 A까지 갈 때는 처음에는 2초 걸립니다. 2초. 돌아올 때는 어떻게 되죠? 이쪽으로 5로 가려고 하는데 이쪽으로 3으로 가니까 이 방향으로 2m/s의 상대 속도만 나타나서, 그러니까 합속도가 나타나서 8초 걸릴 거예요. 계산됩니까? 그럼 전체 몇 초 걸린 거죠?
가는 동안에는 2초, 되돌아오는 동안에는 훨씬 더 길었죠. 4배나. 8초. 전체 합치면 10초. 이게 뭐죠? 왕복 시간이요. 왕복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10초야. OA는 쉽지. A로 갔다 오는 거는. 근데 문제는 B입니다. B가 쉽지 않아 보이죠? 그죠? 물리형 범위를 살짝 벗어나. 그래도 해야지. 자, 만약에 이쪽으로 5로 달아주면 어떻게 되니? 강물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지? 예, 이거 방향의 수직이기 때문에 이거를 뭐 이쪽 방향으로 뭐 3을 시켜주고 이쪽 더해주고 이쪽으로 뭐 3을 빼주고 이런 게 없어. 그런 게 아니야. 그런 계산법이 아니라고. 그런데 만약에 이걸 따로 떼보자. 이걸 만약에 말이죠. 이쪽으로 5. 근데 강물은 어디로 가고 있냐면 이 배를 기준으로 3. 이거. 그지? 아, 잘못했다. 잘못한 거 맞지? 계산이 너무 복잡해지나? 아, 아니야. 맞을 거야. 네, 맞을 거야. 돼. 괜찮아. 하면 돼. 만약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강물은 3으로 1로 가게 만들려고 하고 배를. 그 다음에 모터. 프로펠러. 그거는 이쪽으로 가게 하려고 하니까 그 두 개의 속도가 합쳐져서 합속도는 계산하지 마. 방향만 언급해. 방향은 여기로 날아가려고 할 거야. 그럼 어디로 가는 거니? 이쪽으로 뱃머리 맞추면 대각선으로 가. 나 지금 어디로 가려고 했지? OB 위로 가려고 했잖아. 근데 이상한 데로 가는 거, 엄한 데로. 이러면 안 되잖아. 그 뱃머리 잘못 맞춘 거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온전히 딱 요 라인으로 따라가게 만들어야 되거든. 그럼 이렇게 잡으면 안 되고 어떻게 잡아야 되는 거야? 올바른 방법. 왼쪽으로 틀어야 돼. 그렇지. 왜냐면 오른쪽으로 가는 그 강물의 속도를 일종의 역류를 해야 되니까, 역방향으로 추진을 해야 되니까, 그래야 내가 저쪽으로 쓸려나가지 않지. 그지? 그러니 이렇게 맞춰야 돼. 이게 어려운 거야. 이거 얼마? 계속 5는 유지야. 그리고 강물은 3이야.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얘기야? 이거 알아? 무슨 법칙? 그렇지. 이렇게 맞추자는 거야, 지금. 이렇게요. 아, 난 또 계산 틀린 줄 알고 깜짝 놀랐네. 이거야. 예? 이거 얼마죠? 정답. 이게 배경에서 맨날 나왔어, 시험에. 너네 나올지 몰라. 내신 만점에도 있어, 그리고. 이거 4m/s요. 아시겠어요? 왠지 알죠? 이거 직각삼각형이에요. 요것만 보면. 그럼 요 5하고 같잖아. 그 피타고라스야. 3, 4, 5 이렇게 된다고. 근데 보통은 이렇게 나와도 있잖아. 계산값은 쉽게 해줘. 출제자는. 그러니까 이걸 만들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인 거지. 됐냐? 이럴 수도 있어, 그러면. 6, 80. 6, 80으로 할 수도 있어. 별것도 아닌데. 그럼 이렇게 하면은 갈 수 있다는 거네? 뱃머리를 어디로 맞추면? 예를 들어 이쪽이 북쪽이고 이쪽이 동쪽이고 서쪽이고 남쪽이면 북서 방향으로 맞추면 그럼 그때 이제 북쪽으로 딱 갈 수가 있다는 거야. 알았어? 그럼 지금 이쪽으로 그대로 요 라인 따라서 몇 m/s로 이동해야 되는 거야? 예, 4m/s로. 여기까지 됐어? 그럼 4m/s로 지금 몇 미터 가야지? 16m 간다면 OB 선분에서는 말하세요. 몇 초? 예, 4초 걸려요. 돌아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예, 똑같이 이 머리를 어디로 맞춰야 돼요? 예, 남서 방향으로 맞춰야 돼요. 이걸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또? 쓸려 가는 거죠, 저쪽으로. 그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이렇게 맞추면? 예, 이렇게 맞추면 되는 거죠. 평행사변형 맞추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아래로 수직으로 내려올 수 있죠? 남쪽 방향 정남으로. 맞아요? 그리고 여기는 숫자가 5입니다. 뱃머리의 추진 속도는 계속 유지해요. 그럼 이것도 얼마죠? 4. 이거 4. 그럼 이 4m/s로 남쪽 정남 방향으로 4m/s로 5까지 가는 거야. 이걸로. 그럼 몇 초 걸리지? 또 4초 걸려. 더하면 8초야. 신기한 일이 벌어졌지. 왜냐하면 강물이 만약에 정지되어 있었다고 해봐. 움직이지 않았다. 5m/s야. 상대 속도, 더 합속도가 만들어지지 않아. 그 5m/s로 출발해서 16m를 가는 거야.
여기도 5m/s로 강물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5m/s로 출발해서 여기 16m 가는 거야. 그럼 조건이 어때? 동일하지? 시간 계산할 필요 없어. 조건은 같잖아. 그럼 도착 시간은 같고 다시 돌아올 때 또 어때? 또 5로 올 거 아니야? 16m를. 그럼 또 도착 시간이. 그럼 뭔 소리야? 왕복 시간이. 같다야. 근데 물살이 흐르니까 어떻게 됐어? 왕복 시간이. 예, 다르지. 이게 포인트야. 계산값도 중요하긴 한데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이 왕복 시간이 이 물살의 흐름이 있을 때는 같지가 않다가 포인트야. 알겠어? 그리고 내가 뱃머리를 뭘로 맞췄냐면 둘 다 5로 맞춰놨잖아. 이건 뭘 비유한 거지? 이쪽으로 날아가는 빛과 이쪽으로 날아가는 빛의 속도가 동일한 거지. 이쪽으로 날아가려는 그 빛의 날아가려는 그 속도와 이쪽으로 날아가려는 그 속도 자체는 빛의 속도는 똑같다고. 그런데 이 속도를 누가 바꿔치기 한 거야? 물살이. 그렇지. 이건 뭐에 비유하는 거지? 에테르. 에테르요. 이거 에테르의 흐름이라고 이게. 에테르의 흐름이 뭘 만들어냈지? 왕복 시간을 바꿔치고 저 빛의 속도를 다른 속도로 변화시킨 거라고. 이 비유가 맞다면 이 비유를 그대로 대입을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그대로 적용했을 때 여기서도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 에테르의 흐름이 있다면 빛의 속력이 바뀔 수가 있다. 이거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라고. 근데 이 자체를 시험에 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좀 자세하게 얘기를 드린 거예요. 내신 만점 문제 들어있거든. 계산해보세요. 알겠죠? 네. 그럼 이제 됐죠? 뭔지 알겠죠? 그럼 저기 이제 이 비유 든 것을 저기다 한번 대입해볼게요. 곰게임입니다. 레이저 쏴요. 뿅. 닿았죠? 닿았죠? 그리고 이게 두 개로 갈라져요. 하나는 뭐 한다고? 네, 통과. 하나는 반사. 색깔 바꿔. 이렇게 한 줄기. 그 다음에 또 한 줄기. 아, 이것도 색깔 바꿔. 뭘로 할까? 이걸로 하자. 이렇게요. 반으로 쪼개진 거죠. 양념 반, 프라이드 반. 그지? 그리고 나서 반사됐지. 여기서는 가정하는 거지. 100% 반사. 원래는 불가능한 얘기지만 거의 반사되니까 그냥 100%라고 칩시다. 그대로 되돌아온다지. 이러니까 구별이 잘 되지. 흰색하고 초록색으로 하니까 잘 구별돼 보이지? 그러니까 이거를 A 빛이라고 하고요. 이거 B의 빛이라고 해요. 빛 A, 빛 B. B, A, B 할 때, A, B, C, D 할 때, A, B. 됐어? 그래서 이렇게 돌아왔어. 자, 저 A는요, 하얀색. 다시 어떻게 돼요? 1부는 이쪽으로 튕겨내고요. 튕겨내고. 안녕, 잘 가, 이제. 너는 가, 꺼져. 그리고 나머지 1부는 통과해요. 이제 초록색으로 갑니다. B요, B. 빛 B. 1부는 뭐 한다고? 통과. 잘 가, 꺼져. 안녕, 잘 가. 그 다음엔 반사되는 거. 이렇게 들어온다고. 처음에는 어떻게 출발했니? 한 줄기로 갔지? 빨간색으로. 한 줄기로 갔잖아. 근데 두 줄기로 나뉘었다가 다시 두 줄기가 모이는 거지. 이해됐어? 네 줄기가 아니라 그냥 두 줄기가 여기 최종 모이는 거야. 이러는 와중에 저 주변 환경은 어떤 상황? 에테르가 흐르고 있다. 지구를 아까 계속 흘러 지나간다 했잖아. 지구 주변을. 그럼 여기도 지금 지구 위에서 실험하는 거니까 당연히 가정상 에테르가 있다고 한다면 지구가 움직임으로 에테르도 상대적으로 흐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여기 에테르가 있다라고 가정을 치라고요. 한 번만 그리세요, 딱. 제대로. 이렇게 표현하라고요. 원래는 여기 다 쓸고 지나가는 거야, 에테르가. 한 번만 표시해. 너무 복잡하니까. 알았니? 그럼 봐봐. 여기가 어디야? 방거울이? 이거야. 스타트야. 방거울이 이거야, 스타트. 거기서 두 줄기가 나가는 거지? 배가 두 개 나가는 거지? 그래서 한 배는 일로 갔고 한 배는 일로 갔지? 갔다 왔고, 반대로 해야겠네, 그럼. 이거랑 비율을 똑같이 맞추려면. 이렇게요. 아까 강물이 이렇게 흘렀으니까. 이게 낫지? 미안하다. 미안해. 저 점으로 찍어버려. 여기를 점으로 이렇게 돌려버려. 와.
그리고 화살표 강력하게 콱 쳐. 그럼 이거랑 완전히 똑같잖아, 어법이. 이거랑. 그지? 일로 갔다 온 애하고, 요로 갔다 온 애하고, 누가 왕복 시간이 더 길었어? 이게 더 길었지, 이거. 이거요. 그렇죠? 그럼 얘가 여기서 이렇게 가서 돌아오는 게 이거지, 이거. 이렇게 갔다 오는 거는 이거지, 이거.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거 중에 누가 먼저 도착한다는 거야? 이렇게 흐른다면, 에테르가. 강물이 이렇게 흐른다면, 이 대입에 따르면, 이 근거에 따르면, 흰색이 먼저 온다는 거야. 알겠어? 속도가 뭐 된다는 거야, 즉. 빛의 속도가. 바뀐다는 거지. 뭔가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지. 여기도 뱃머리도 원래는 5였잖아.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갔어? 4로 갔지. 빛은 속성 자체가 원래 C인데, 광속인데, 그거보다 뭔가 다른 속도, 뭐 작아지든지 뭐든 하여튼 바뀐다고. 알겠어? 예. 네. 그러면 여기는, 여기 도착했을 때, 하얀색이 먼저 도착했어? 그럼 먼저 터치 찍고, 먼저 통과한 거야. 여기는 나중에 도착하고, 그러니까 얘가 가는 중에 이제서야 와가지고 도착하고, 잠깐 기다려, 같이 가 했지만, 여기 올 때는 조건이 같지. 에테르 이렇게 흐르고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럼 여기서는 같은 속도겠지.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흰색이 먼저 도착하겠지. 알겠죠? 너는 혹시 그 연극 무대에서 그 주인공한테 빛을 어떻게 쏘는지 아세요? 하이라이트, 조명을. 하나만 딱 쏘나요? 여러 개 쏘죠? 자, 2개만 썼다고 해봅시다. 마이클 잭슨이 이걸 잘 썼는데, 이 기법을. 자기한테만 딱 포커스 되게. 포커싱 되게. 이거 모자 딱 눌러 쓰고선 자기만 딱 나오게 하잖아. 그지? 마이클 잭슨이. 빛을 2개, 3개 쏜다고. 2개만 쏜다고 하자? 2개를 딱 쏘면 어떤 일이 벌어지니, 거기? 하나만 쏘면. 그 하나에 해당하는 밝기만 나오는데, 2개를 쏘면 더 밝아져. 단, 조건이 2개의 빛은 속성이 동일해야 돼. 알겠어? 자, 이 현상에 대해서 좀 살짝 설명할게요. 여기 닿았죠? 광센서에. 아까 간섭기라고 했죠, 이게. 여기서 이제 어떤 해석 결과를 얻어내는 거냐면, 이런 겁니다. 빛은요, 파동이죠? 파동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그 빛이 우리한테 주는 측정 지표들을, 측정 값들을 다음과 같이 그릴 수가 있어요. 자, 이게 무슨 값이냐면요. 요거. 색입니다. 빛의 색이. 이게 높을수록 밝은 거예요. 숫자가 클수록, 위아래로 이렇게 많이 벌어질수록. 그리고 참고로 이걸 진폭이라고 해요. 진폭. 됐어요? 그리고 요거는 뭐 위치죠. 혹은 시간. 그러니까 파동 그래프예요. 알았어? 그런데 한 줄기 들어왔어요? 2줄기 들어왔어요? 한 줄기 들어왔다고요? 2줄기 들어왔죠? 마치 연극 무대에 2줄기를 쏜, 2개의 빛을 조명 장치를 쏜 거랑 똑같은 효과야.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야? 밝아진다는 얘기지? 근데 만약에 자, 밝아질 때 어떤 식으로 되냐, 저 그래프가. 이렇게 돼. 여기다가 만약에 이게 똑같은 빛이었다면, 똑같은 빛. 그럼 저기 똑같이 그려져. 이거랑 똑같이 그려진다고. 이해되니? 똑같은 빛이었다면 당연히 똑같이 그려지겠지. 이렇게. 그죠?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2개의 똑같은 빛이 겹친다고. 위치 내지는 시간에. 해당 위치 여기에. 똑같이 겹친다고. 똑같은 빛이었다는 전제 하에는. 가정 하에는. 그럼 저렇게 되면 2개의 빛이 겹쳤을 경우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빵 튀게 돼요. 뻥 튀게 된다고, 이렇게. 그럼 이거 밝기가 어떻게 됐다는 거지, 세기가? 세졌다는 얘기야. 밝아졌다는 소리야. 하얀색으로 바뀌면. 이 현상을 무슨 현상이라고 부르냐면 간섭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진폭이 커졌죠. 진폭 파동 2개의 파동이 겹쳐서 중첩이 돼서 진폭이 증가하는 현상, 진폭의 변화 현상, 이거 뭐란다? 간섭 현상이라고 불러. 이 경우는 진폭이 커진 거야, 작아진 거야? 커졌지? 이거를 간섭 중에서 보강 간섭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보강 간섭인 경우에는, 빛의 경우에는 보강 간섭일 때 밝아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럴 때가 있어요. 이거랑 상황이 좀 달라요. 얘는 이렇게 들어왔는데 저 초록색이 이렇게 들어온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타이밍이 서로 안 맞은 거야. 만약에 여기 아무런 속도 변화도 없었다면 이건 조건이 다 동일하거든? 여기 잘 봐. 그만 쓰고. 여기 봐봐. 이게 없었다면 에테르의 흐름이. 그럼 이거 다 거리가 똑같아. 일로 간 거리다 일로 간 거리 같아. 거울도 조건이 같아. 그럼 돌아올 때의 거리도 같고 시간이 동일해. 그리고 여기서 다시 또 일로 가는 거리도 똑같아. 알겠어? 그리고 속도를 바꿀 수 있는 이게 없으니까 에테르가 없으니까 속도를 바꿀 수 있는 요인도 없어. 그러면 여기 완전히 똑같은 빛이 되돌아오는 거야. 그러면 이거야. 여기까지 알겠어? 그럼 밝단 얘기야. 그런데 만약에 내가 어떤 얘처럼 조작을 해가지고 다른 타이밍에 도착하면 나중에 도착할 수도 있는 거야. 예를 들어. 그러니까 뭔가 틀어지는 거야, 이게. 그러면 이렇게 포개지는 경우에는 이 플러스 진폭하고 마이너스 진폭하고 합을 해가지고 뭘로 처리해버려? 0으로 처리해버리는 거야. 이런 식이지. 이것도 간섭이야. 진폭의 변화 현상. 간섭 현상. 이건 무슨 간섭이라고 하냐면 상세 간섭이라고 해. 이것도 원래 대단원 3단원에서 배워야 되는 건데 지금 어쩔 수 없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조건이 동일하지 않은 상태로 간섭계에 빛이 도착할 경우에는 상세 간섭이 만들어질 수도 있어. 조건이 동일하지 않다는 전제 하에 말이야. 그러니까 두 가지 경우를 우리가 볼 수도 있다는 거지.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다는 거지. 그치? 그럼 이제 이분들이 얻고자 하는 바가 뭐냐? 저 두 개가 나타나는지 아니면 하나만 나타나는지, 그러니까 이것만 나타나는지, 어쨌든 빛이 오니까 이것만 나타나는지 계속 밝은 상태만 유지되는지, 아니면 이건 뭐야? 이거 봐봐. 진폭 어떻게 됐어? 거의 0이 됐잖아. 이러면 어떻게 돼? 어두워지는 거지? 그럼 이렇게 아예 밝든지 어둡든지 결과가 둘 중에 하나라고. 그러니까 그 두 개의 현상이 번갈아 나타나는지 아니면 밝은 상태만 유지되는지, 어쨌든 빛은 도착할 거니까. 그럼 이거 아니면 이것만이냐? 아니면 이거 같이 혼용이 되느냐? 시간이 흐를 때. 알겠어? 그래서 실험 시작한 거야. 시작했더니 결과가 뭐 나왔다고? 네, 이것만 나온 거야. 이것만. 지금 당장 에테르가 흐르고 있잖아. 이미 가정을 했잖아. 그렇게 흐른다고. 그 벌써 바뀌어야지. 조건이 달라졌으니까. 닿는 조건이 다르잖아. 일단 그 밝지 않아야지. 어두워야지. 그치? 근데 그렇지 않아. 밝아 계속. 그리고 이거를 그러니까 왜 맷돌을 만들었냐면 돌려가지고 에테르의 방향을 틀어본 거야. 그럼 또 달라지지 않냐 이거지. 헬스나 밝기 유지. 그리고 심지어 달리면서도 했어. 이거 들고. 그러니까 기고차라는 데다 태워가지고 이게 마차 달리면서 실어가지고 달리면서도 실험했다고. 거기 뒤에 앉아가지고 봤겠지, 밝기를. 그래도 유지. 한 번도 밝기가 바뀐 적이 없음. 심지어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기도 하고 다른 나라로 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개월수가 아까 3개월인데 거기도 3개월이 지나면 에테르의 흐름이 달라지잖아. 그것까지 다 고려해가지고 해봤더니 아무것도 밝기를 바꾸는 게 없었다는 거야. 결과가. 밝기는 다 그대로. 그 무슨 말이야 이거? 에테르 없다는 얘기지. 그걸 알아낸 거야. 그래서 노벨 물리학상에 빛나는 수상자가 됩니다. 에테르가 없음을 밝혀냈어요. 대서특필 됐겠죠? 그리고 그 대서특필된 이 밝혀낸 내용을 아인슈타인이 분명히 봤겠죠. 그리고 아인슈타인은 여기서 또 자신의 견해를, 아이디어를 얻습니다. 엄청 어렵죠, 내용이. 원래 이랬던 건데 그냥 광속불변하면 그냥 속도가 변하지 않는다. 이걸 끝. 맨날 이런 식이야. 그럼 안 돼. 자, 봐봐. 뭐라고 했어? 슈타인 형님이. 우리 형님이 뭐라고 했어? 빛의 속도를 결정하는 원인에는 관찰자 속도는 고려하지 않는다야. 따라서 빛의 속도는 관찰자의 속도에 상관없이 언제나 일정하다야. 내가 100km로 달리든 500km로 달리든 상관이 없다야. 무조건 뭘로 보인다야. 네, 맥스웰의 저 아이디어에 의하면. 알았죠? 자, 그게 첫 번째고. 그 다음 두 번째. 에테르의 유무 실험을 통해서 광속이 불변한다는 실험적 근거를 얻었다. 왜? 에테르가 없다면? 파동의 속도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없는 거야. 파동의 속도를 바꿀 수 있는 건 유일하게 뭐밖에 없어? 그렇지. 걔한테 영향을 준 매질밖에 없지. 아까 강물에 흐르면 속도가 바뀐다 했잖아. 그럼 강물이 없으면
못 바꾸는 거지. 매질이 없으면. 매질만이 속도를 바꿀 수 있는데 매질이 없다는데 어떻게 속도를 바꾸냐고. 네가 바꿀래? 아니면 신한테 부탁할래? 바꿔주십시오. 해줘. 되겠니? 안 바뀐단 말이야. 매질 없으면. 근데 매질이 없대. 에테르가. 그럼 바꿀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야? 못 바꾸지. 그치? 못 바꾼다가 포인트지. 광속은 바꿀 수가 없어. 우주에서는 광속을 바꿀 수 있는 요인이 없어. 그러니 광속은 어떻다? 불변한다. 그걸 알려준 거라고. 그 관점을 찾아냈다고, 아인슈타인이. 결론은 이거나 다 뭐야? 광속은 바꿀 수가 없다지. 관찰자가 관찰했을 경우에는 내가 달리는 속도에 상관없이 에테르가 없으니까 걔가 바꿀 수도 없고, 그러니 무조건 불변. 포인트 이해. 알겠어? 근데 재밌지? 이건 절대값이야, 상대값이야? 상대에 무슨 뉘앙스가 들어있다 했어? 비교, 차이, 다름. 그치? 다르다. 이거 있었잖아. 절대는? 같음이지. 동일이지. 하나로 간주하는 이지. 광속은 내가 봐도 C, 제가 봐도 C, 달리면서 보는 걔도 C, 정지에서 보는 얘도 C. 다 뭐야? 모두 다 C로 간주한다고. 그럼 이건 절대야, 상대야? 누구만 절대인 거야? 광속만. 나는 지금 아인슈타인은 상대성 이론을 언급하고 있는 중인데 그 상대성 이론의 내용의 제일 중요한 주축이 뭐냐면 광속은 절대값이라는 거야. 의외긴 한데. 그지? 그러니까 얘가 절대니까 얘의 절대값을 기준으로 나머지 물리량들은 상대적으로 발동한다. 이렇게 얘기하려는 거야, 지금. 재밌는 관점이죠? 아셨어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이건 이제 한번 봤으니까 빠른 배속기로 돌려서 보면 되잖아. 그지? 자, 이제 됐어? 정리?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은 맥스웰의 광속불변 원리 아이디어와 그 다음에 에테르 실험을 통해서 얻은 그걸로 광속은 바꿀 수 있는 요인이 없다. 따라서 바꿀 수 없으므로 광속이 불변한다. 라는 이 두 가지 똑같은 동일한 결과를 얻어서 그걸 가지고 광속이 불변한다고 믿은 거죠. 그러면 광속이 불변한다면 이걸 이용해서 이걸 근거로 나의 상대성 이론의 모델을 중간중간에 논리로 써먹겠다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써먹습니다. 보여드릴 거고요. 알겠죠? 자, 광속불변 원리에 대한 문제 유형입니다. 보세요. 관찰자 2명이에요. 동일 좌표계예요? 상대 좌표계예요? 네, 상대 좌표계예요. 이 사람은 정지 좌표계. 이 사람은 등속 좌표계. 가속 없습니다.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특수상대성 이론은 등속에만 적용됩니다. 그죠? 저 몇 시 적으니까 지상에서 볼 때는 지면에서는 0.8C예요. 그래서 등속 좌표계죠. 관성 좌표계. 그럼 좌표계가 다릅니다. 그리고 하나의 현상을 측정할 거예요. 하나의 현상. 두 가지 볼 거예요. 얘는 이걸 보고요. 얘도 이걸 보는 거죠. 한 가지 현상을 보는 거죠. 둘 다. 두 관찰자가 하나의 현상을 본다고. 얘가 이걸 보면 이게 뭐냐? 별빛이야. 번쩍한 거야. 그럼 번쩍하는 순간 이제 우주 사방팔방으로 빛들이 나갈 거 아니야? 그때 속도가 얼마로 관측된다고? C로 관측될 거야. 저 사람 말풍선 달아주면 되죠? 이걸 A라고 하고요. A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쟤는 C야. 이런다고. 간단하지? 근데 당연히 저 위에 있는 로켓에 탄 사람은 말풍선 달아주면 돼. 뭐라고 할 거냐면 이걸 보면서 쟤는 뭐라고 한다고? 본인이 얼마나 달리고 있어? 0.8C로 달리잖아. 꽤 빠르지 않아? 꽤 빠르니까 이제 0.2C 정도 차이 나니까 조금만 쫓아가면 이제 보일 것 같은데, 그지? 그럼 최소한 쟤 C로 아닌데? 좀 느려 보이는데? 이래야 할 것 같잖아. 근데 그딴 거 안 통한다는 거야. 뭐라고? 무조건 C야. 닥치고 C야. 이게 무슨 원리라고? 광속불변 원리야. 좌표계의 관찰자의 좌표계의 속도에 상관없이 관찰자마다의 상황에 상관없이 무조건 뭐다? C야. 절대값이야. 알았지? 하나 더 봤네. 하나 더 봤어, 지금. 뭘 봤냐면 이거 봤어, 이거. 이것도 쳐다봤어, 둘이. 이거 뭐니, 이거? 로켓 앞에, 우주선 앞에 전등이 있는데 전등에서 번쩍해가지고 빛을 쏜 거야. 빛. 이것도 빛이야, 빛. 정체가. 그럼 둘 다 빛을 본 거야. 빛과 빛을 본 거야, 이거, 빛. 알았지? 말풍선 달아주면 돼. 색깔 그대로 유지해. 여기 말풍선. 자, 이 사람 보세요, 먼저. 이 사람이 먼저죠? 요거. 요 사람. 이 사람이 전등에 나오는 빛을 본 거예요. 보세요. 이 전등은 무슨 속도로 보이죠? 이 사람 입장에서는 광원이요, 광원. 광원이 뭘로 보이죠, 속도가? 이 빛을 방출하는 광원이 정지돼 있다고.
그럼 정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빛을 뿅 쏘면 얼마나 보이겠니, 당연히? 당연히 C지. 뭘 몰라, 그지? 당연하지, C. 그럼 밑에 있는 사람은? 광원 자체가 지금 얼마야, 속도가 이미 벌써? 0.8초 날아가고 있는데 거기서 C까지 쏜 거야. 그거 얼마나 보여야 돼? 1.8C로 보여야 되잖아. 아니, 지금 로켓 속도 무시해? 엄청 빠른데? 거기에다가 0.8C 받고, 묶고 더블로 가, 1C까지 더 붙이는 거야. 정답은? 1.8C. 맞지? 이렇게 하면 망하는 거라고. 알겠지? 제가 드립 좀 쳤습니다. 너무 다운돼 있는 것 같아서. 네. C예요, 또. 닥치고 C예요, 무조건. 알겠어요? 선생님, 그럼 C로 날아가는 애가 C로 쏘면 어떻게 돼요? C로 날아가는 애는 빛밖에 없어요. 그냥 걔가 C예요, 그냥. 그냥 빛은 다 뭐라고 하면 돼, 그냥. CC거리면 돼. 아이씨, 에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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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CC 하면 돼, 그냥 계속. 나중에 CC 커플 하든지. 자. 그래서 다 뭐예요, 전부? C 타령하면 돼, 그냥. CC 거리면 돼. 알겠죠? 간단하네요. 지상에서 보나? 저 로켓 안에서 탄 사람이 보나? 날아간 사람이 보나? 다. 어디에 있든 빛이. 하여튼 빛을 보기만 하면 같은 거 봤을 때 상대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동일하게 나타난다. 빛만 유일하게. 절대값으로 나타난다. 절대현상이다. 그건 누구의 근거하에? 맥스웰과 마이커스 몰리의 근거하에. 그러니까 이것도 엄연히 말하면 가설일 수가 있지. 가설일 수밖에 없지. 왜냐면 직접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워낙 강력한 근거들이잖아, 가설이. 그 맥스웰의 이론하고 마이커스 몰리의 그 실험하고. 그리고 심지어 노벨상을 받았는데. 알겠어? 자, 이것도 대표적인 광속불변 원리랑 관련된 문제 유형입니다. 기차입니다. 칙칙 폭폭 칙칙 폭폭 칙칙 폭폭 기차 끌려 고막살이 아기아기 잘도 잔다 칙폭 칙칙 폭폭 칙칙 폭폭 칙칙 폭폭 칙폭. 활 쏘는 사람은 뭐라고 하니? 궁수 준비. 전쟁이야, 전쟁. 이거 기차야. 성능이 매우 떨어지네. 궁수야. 활 준비. 뭐 하고 있는 중이냐면 정지, 지표에 대해서, 지면에 대해서. 알겠어? 그리고 이 기차도 안 움직이고 있음. 궁수 준비. 궁수는 무슨 상태지? 운동 상태? 가만히 정지야. 저 기차 가만히 있거든. 알겠죠? 그리고 궁수를 준비했으니까 당연히 저기다 뭘 꽂아야 돼요? 화살 꽂아야죠? 화살. 그 다음 여기도 화살 꽂아요. 근데 이 기차는 얼마냐면 200km/h로 달립니다. 이미 슝슝 이렇게 달린다고요? 최대 많이 그려. 그래야 빨라 보이니까. 빠른 척 하는 거지. 이렇게요. 뭐가 다른지 알겠죠? 조작적 차이는 정지 상태고 이건 달리고 있다야. 하늘은 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네? 이거 하늘 나는 거 아니에요. 바닥이에요, 지금 전체. 자, 쏩니다. 뭐를? 화살을 쏩니다. 일로 쏴요. 뿅 하고 쐈어. 쐈더니 이 화살이 발사되는 속도가 100km/h래요. (100km/h) 알겠죠? 그러면 저 밑에 있는 지면에 정지되어 있는 사람은 저 화살을 보면서 얼마라고 할까요? 100! 이 사람은 저 화살을 얼마라고 생각할까요? 속도를 100! 그러니까 즉 상대 속도입니다. 정지되어 있는 대상이 100을 보면 100으로 보이죠? 정지되어 있는 대상이 100으로 날아가는 걸 보면 상대 속도 100으로 보이죠?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럼 둘은 어떻죠? 네, 같죠. 측정값이요. 동일하죠? 그죠? 이거 왜 이런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죠. 교재에는 이런 식으로 안 나와 있거든요, 표현이 다. 그냥 상대속도 같아, 이렇게만 나와 있거든. 그게 왜요? 원칙적으로는 동일 좌표 계산이 있기 때문에 현상이 어떻게 보인다고요? 하나 현상을 보면 통일하게 관측된다고요. 알겠죠? 근데 밑에 거는 어때요? 관찰해보세요. 뭘로 보이죠? 100으로 쐈어요. 뿅! 하고 100으로요. 100으로 쐈다고요? 이게 정말 100으로 보일까요? 아니요. 얼마죠?
300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저거를 쏘기 전에 대기하고 있을 때 기차는 이미 어떻게 하고 있어? 칙칙폭폭 칙칙폭폭 200km로 가고 있지. 200km/h로. 그럼 너네가 볼 때 이미 벌써 화살은 얼마나 날아가고 있는 중이야? 200으로 날아갔는데 거기다 100km/h로 추진했다고. 속도를 더 붙였다고. 로켓 불고 빠이야 해가지고. 그럼 얼마야? 200 붙고 거기에 더 불러가. 100 더 붙여. 300. 도박 아니야. 도박 타짜 아니야. 300. 얘가 볼 때는 어떻게 보이지? 그렇지. 왜 100이지? 얘가 볼 때는? 얘한테 이게 없잖아. 본인이 얼마야, 본인? 본인이 200이야, 이미. 화살은 얼마야? 처음에. 저 밑에 있는 사람은, 지상에 있는 사람은 이걸 이렇게 잡고 있을 때 이미 벌써 200이었다고. 화살이. 200으로 벌써 가고 있었는데 지금 이 궁수는 봤을 때 어떻게 보여, 화살이? 정지로 보이지. 너네한테는 200으로 보이지, 나한테는 어떻게 보여? 정지로 보인단 말이야. 그럼 정지 상태인데 100을 쐈으니까 어떻게 되겠니, 당연히? 100으로 날아가지. 그래서 결과가 어때? 결과가 다르다야, 포인트는. 이건 왜 그런 거냐? 상대 좌표기니까야. 이거 무슨 좌표기야? 등속 좌표기. 이거 무슨 좌표기야? 정지 좌표기야. 정지 좌표기, 등속 좌표기, 좌표기가 다르니까 상대 좌표기라서 현상을 하나 봤을 때 그 둘은 상대적으로 관측이 된다야. 이해됐니?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의 주장인 거지, 그러니까? 무슨 원리인 거지? 갈릴레이의 상대성 원리야. 갈릴레이의 상대성 원리라고, 이게. 다만 저번에 내가 배로 보여드린 거고 이거는 기차로 보여드린 것 뿐이죠. 관측하는 현상은 화살이고요. 화살이 날아가는 거. 알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궁수가 이제 화살 날렸잖아. 한 발 남았었던 거거든. 날렸어. 그러니까 이제 뭘 준비하냐면 레이저 총을 준비한 거야. 안 되겠다. 화살이 없다. 레이저 총을 쏴야지. 이번엔 사수가 돼서 뿅! 쏘는 거야. 쏴볼게요. 색깔은 초록색. 뭘 쐈다고요? 예, 레이저 뿅 쐈어요. 빛. 그럼 저 밑에 있는 사람은 저 빛을 뭐라고 떠들까요? 속도를. 말풍선 C라고 하겠죠? 저 상대성 이론에서는 말풍선을 잘 달아줘야 돼. 말풍선. 아까 민서가 보니까 말풍선 잘 달았네, 그거. 그걸 잘 달아줘야 돼, 상대성 이론에서. 그 다음 이 위에 있던 이제 궁수가 아니죠? 이젠 사수죠? 총 쏘는 사람? 저격수? 빛총, 레이저총. 뭐라고 하죠? C라고 하죠. 이것도 어때요? 이 둘도. 이유는 통일좌표계니까 현상이 같이 보이겠지. 똑같은 관측값으로 나오겠지. 이것까지 납득이 돼. 근데 문제는 이거란 말이야. 여기 말풍선 레이저 뿅 쐈어. 어디다 쏘? 뿅! 아이, 겹쳤어. 뿅 쐈어. 빛. 자, 말풍선 뭐라고 하지? C. 그렇지. 얘가 문제지. C야. 이거. 쟤는 뭐라고 하지? 말풍선? C. 이건 C야. 이건 납득이 돼. 이거는. 왜? 지금 내 사수, 이거 총이 정지니까 뿅 쏘면 C의 속도로 나간다니까 당연히 C로 보이지. 그건 알겠어. 근데 얘는 왜 이러는 거야, 대체? 200이잖아, 이게 이미 벌써. 그럼 뭐라고 해야 돼, 원래는? C 플러스 200. 아까 저 화살처럼, 저 300이라고 했던 것처럼, 화살 속도하고 기차 속도 합쳐되는데, 그러면 빛도 기차 속도하고 빛의 속도를 합치면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 땡땡. 뭘 위반했어, 지금? 광속불변 원리를 위반한 거야, 이게. 알겠지? 좌표계에 상관없이 속도는 빛은 동일하다야. 됐나요? 그러므로 얘도 뭐라고 떠들어야 정상이야? C라고 하면 되는 거야. 되게 독특하지? 그러니까 너네가 이거 문제 풀 때 안 틀리려면 뭘 잘 봐야 되냐? 그것이 빛인가? 빛이 아닌가? 라이트인가 아닌가? 이걸 잘 봐야 돼. 빛이면 뭐다? 빛이면 무조건 다 누가 봐도 C야. 이걸 거의 세뇌시켜놔야 돼.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제로 광속불변 원리를 사용할 때는요, 뭐만 쓰면 되냐면, 제가 보나, 얘가 보나, 다 C다. 이게 끝이야. 이것만 쓰면 되는 거였어. 나머지 내용 다 생략하고. 그리고 나서, 이거, 에테르. 그리고 에테르 원리 이거, 실험. 이거랑, 그 다음 아까 이거, 강물 흐르는 거. 이거 두 개. 이거 두 개 결부시켜서 이것도 같이 알아두고 혹시 시험에 나오면 풀어야 된다 이거지. 이것도 시험 후보입니다. 열차 사건. 열차에서 화살 쏜 사건. 알겠죠? 자, 됐어요?